오늘은 이제 옥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옥수님은 거절 민감성이 높은 분들, 거절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따로 강의를 뺄 거예요. 근데 상철이 영수를 무시했다기보다는 상철은 원래 그렇게 대단한 정보를 수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니까. 상철님은 뭐 하나 꽂히면 그거에 그래도 나름 집중하는 타입 같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영자 씨는 상철 씨처럼 젊은 혈기, 패기, 열정, 그리고 엉덩이가 가벼운 거, 뭐 그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어린 친구들의 문학을 보면 주인공들이 보통 좀 충동적인 경우가 많아요. 야, 바다로 가자. 너 내 동료가 되라. 왼손은 거들 뿐. 이거 다 충동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 근데 실제로 우리의 뇌가 그렇게 변화해 간대요. 그래서 청소년의 뇌는 내가 하는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짓는 힘이 조금 적어요. 그게 나이가 들수록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소극적이 되고, 그리고 열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 지으면서 이 행동을 더 신중하게 하게 되는 거지. 그게 다른 거야 벌써. 근데 상철님은 내 행동과 미래의 결과에 대한 연결이 아직 좀 부족한 느낌. 청소년의 뇌인 상태시다 보니까 내가 이 행동이 영수를 무시하는 건지, 영자 씨가 떠나가는 건지, 옥순 씨가 뭐 나를 어떻게 보니, 뭐 그거에 대해서 잘 연결 지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옥순, 웃는 모습 이쁘네. 영자, 영자 누나 멋있네. 영수, 영수 요리하는구나.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철 씨가 굉장히 계산적인데, 계산적인 거에 비해서 뇌가 연결지 않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번에 남자 출연자들이 굉장히 계산적이거든요. 본인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테토남인 것처럼 하는 영철조차 굉장히 계산적이잖아요. 나도 그래서 상철님이 뭐 영수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자기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자가 어떤 마음인지도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 영자 멋지다, 끝이야. 처음에 뭐 전문직 이런 거 하고 막 계산은 하는데, 계산은 하지만 계산에 따른 그 근거를 수집하는 능력이 단순해서 그 계산이 디테일하게 안 돼. 그러니까 상철 씨 영자 씨한테 술 좀 따라줘요 했는데, 영자가 됐어, 옥순한테 따라달라 해. 그러니까 어떻게 옥순 씨 따라줘요. 그래서 옥순 씨가 따라주잖아. 그게 상철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수를 무시하고 뭐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상철 씨가 영자 씨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상철이 과연 영자의 마음을 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까? 상철 씨가 노력하면 영자의 마음은 분명히 풀릴 수 있는데, 근데 상철 씨는 뭐 영자 누나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안 되는구나, 옥순한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각각 다른 사람 앞에서 스탠스가 너무 다르고, 그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맞춰주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야. 내 눈앞에 사람이 원하는 거를 알아서 그 사람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본인이 연출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옥순 씨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옥순 씨가 착하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착하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회피하는데 회피형 애착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피형 애착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순수한 아이. 이게 순수한 아이의 모습입니까? 이게 착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야. 순수하고 착하고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아니야. 칭찬이 아니라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잖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자체가 순수악에 가깝지. 근데 순수악이라는 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혈액형, 이 사람이 B형인데 남자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혈액형인 거랑 성별인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잖아요. 그 안에는 뭐 순수악도 있을 수 있고 순수선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근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순수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 왜냐면 내가 착한 아이로 본인을 포지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타인이 희생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순수악 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연구나 근거가 있는 건 아니야. 머릿속으로 그냥 뇌피셜이니까요. 착한 애 컴플렉스가 순수악이라더라,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치, 오히려 착한 척 컴플렉스가 실제 의미와는 조금 더 가까운 말이기는 해요. 항상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볼지, 그래서 착한 척이 항상 완벽하게 훈련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옥순 씨는 그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맞춤형 착한 척을 항상 본인도 모르게 발동해버려요. 그러니까 패시브 스킬이지, 자동 발동. 옛날 헐크 같은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변신해버리는 거. 통제가 안 돼. 이건 뭐 실드의 차원은 아니고요. 이번에 옥수님은 실수를 많이 했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착한 척을 해버리니까, 아버지는 한자를 좋아해. 막 옛날에 서당 다니고 그래서 아버지가 한자를 좋아하는 건 딸이 알아. 그러니까 아빠 앞에서는 한자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래서 한자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얘는 한자 영재구나.
해서 얘를 키워. 근데 한자 영재가 아니라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한자를 어디서 흉내내는 걸 배워가지고 아빠 앞에서는 그래. 엄마는 미국에 살다 왔어. 그래서 한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엄마 나는 영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래서 엄마는 얘가 영어 인재인 줄 알아. 그래서 어느 날 부부가 얘는 한자를 정말 좋아해. 엄마는 얘는 영어를 정말 좋아해. 부부싸움이 나. 이게 방금 내가 말한 착한 아이 컴플렉스고 지금 그 현상이 나는 솔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방금 말한 그런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를 일단 디폴트로 생각해요. 보통은 일단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을 말하는 게 기본값이잖아요. 근데 옥수님은 상대가 원하는 걸 기본값에서 거기에서 그래도 좀 거절을 해야지 하고 조금 내리거나 조금 올리거나 상대 생각에서부터 출발해. 그런데 상대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 어떤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부터 출발해. 하나의 컴플렉스도 아니고 그냥 작정하고 그랬을 가능성은 없나요? 작정하고 그랬다면 의도가 있어야 돼. 작정하고 이랬다면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얻을 게 없어요. 마지막에 뭐 표를 여러 표 얻는 거? 지금 영자가 1순위인 거 알잖아. 근데 상철하고 데이트를 왜 하겠어? 그거는 만약 의도했다면 너무 바보 같은 거지. 의도가 아니라 근데 더 위험한 거긴 해. 광수까지는 의도했을 수 있죠. 근데 상철을 보면 의도가 아니에요. 최소한 상철에 관해서는 옥순 씨가 얻을 게 없거든. 영자가 1순위라고 생각하면 상철이 마지막에 자기를 선택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동반사에 가깝고 그러니까 옥순님을 잘 모르는 어른이면 얘는 진짜 한자를 좋아하는구나 생각하지. 얘는 진짜 영어를 좋아하는구나 생각하지. 근데 실제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그 상황을 즐기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즐기는 부분만 기억하는 거예요. 즐기지 않았던 순간들이 언제가 있었을까? 광수가 그렇게 영수가 좋아요? 했을 때 안 즐겼지. 그리고 광수가 질문할 때 안 즐겼어. 광수가 내가 더 좋죠? 했을 때 뭐 딴짓 하다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하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즐긴 거 아니에요. 상철하고도 나중에 그 해바라기 막 가서 막 하트하고 이땐 즐겼지. 근데 그 전에 상철한테 한 7, 80%는 결정됐지 않았을까요? 하고 나름대로 거절을 한다고 할 때는 즐기지 않았지. 근데 옥수는 즐기고 있어 라고 단정 짓는 순간 옥순이 즐겼던 순간들만 떠올라서 옥순은 즐기고 있구나 라는 거에 확증 편향이 일어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옥순 씨가 지금 즐기고 있는 포인트, 즐기지 않는 포인트를 구분해서 보면 옥순 씨는 상철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근데 거절을 못했지. 근데 거절을 못했으면 가가지고 행동을 상처를 거절하는 걸 전제하에서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상대가 원하는 게 데이트를 즐기는 거잖아. 그거를 똑같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줘버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취해가지고 또 재밌게 놀아버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한 거지. 거절하고 싶은데 하트 사진을 찍는 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거절하고 싶었지. 거절하려고 했지. 데이트 나가서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야. 한자 공부하기 싫지? 아빠 나 한자 공부하기 싫은데 라고 말을 하려고 마음속으로 먹어. 아빠가 물어봐. 너 한자 공부하기 싫으니? 아니 뭐 싫은 건 아닌데 그래도 영어 공부하는 마음이 한 7, 80%좀 생긴 것 같아요. 한자가 싫은 건 아닌 거지? 아니 싫은 건 아닌데 그럼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한자 공부 해보자 아빠랑. 그래서 한자 공부를 하면 아빠가 또 좋아하니까 그 앞에선 한자 공부 재밌는 척 해요. 그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절해야 되는 거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 머릿속으로 한자 공부 싫다고 생각하고 시작해. 근데 아빠가 한자 공부 좋아하는 걸 보면 한자 공부 좋아하는 척을 해버린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에 취해버린다고. 그게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특화되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그걸 즐긴다 라고 생각하면 자아가 없다라기보다는 자아가 약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자아가 없는 쪽에 가깝지. 우유부단하고는 좀 다르죠. 우유부단은 내가 어떤 선택을 못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우유부단한 사람은 어디서나 선택이나 이런 거를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너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잖아. 단호하게 선택해가면 전혀 우유부단함이 사라져. 내가 단호한 모습을 부모가 원하면 그 모습을 연출해. 그래서 단호한 모습처럼 돼버리지. 근데 이거를 직업적으로 연결시키면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뭐 간호사분이 한두 명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간호사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나솔에서 제일 많이 나온 직군 중에 하나잖아. 이쁨 받는 자신에게 취해 있고 뭔가를 받는 거, 이쁨 받는 거. 거기에서부터 항상 모든 자신의 의미가 채워졌던 것 같아요. 자아가 없다. 라는 표현은 좀 세지만 지금 자아가 없는 사람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의 인정 욕구가 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조카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고 관심을 못 주니까 저렇게 행동했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저한테도 이모 그림 그렸어요. 예뻐서 등등.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쁨 받기 위한 행동이 체화되고 몸에 배면 눈앞에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 만한 행동을 못해.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 나를 좋아하게 행동하는 게 몸에 배 있어.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로 발동이야. 그래서 여자들 앞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쿨려 모드, 광수 앞에서는 광수가 원하는 모습, 상철 앞에서는 상철이 원하는 모습, 그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리고 그걸 즐긴다는 표현이 맞기는 맞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이뻐하는 것 자체가 옥순에게는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이뻐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걸 즐기게 되지. 근데 본인도 거절해야 되는 관계라는 걸 알아. 그래서 거절을 하기는 해. 근데 또 이 사람을 거절하면 이쁨 받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걸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그 상황을 회피해버릴 때도 많아. 그렇다고 회피형이냐? 회피형이 아니지 그건. 회피형하고는 다르지. 그림을 안 그렸는데 그림을 그렸어요. 이모 그림 그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모에게 이쁨 받고자 하는 게 우선이지. 그림을 안 그렸어도.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로 나타나 버리는 거고. 이쁨 받는 게 우선이니까. 진실보다 이쁨 받는 게 우선이니까. 진심보다 나를 싫어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니까. 그게 옥순 씨의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쁨 받는 게 원동력 혹은 이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두려움. 둘 다 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되겠지. 남자를 통해서 결핍을 채우려는 거랑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옥수님은 여자들 앞에서도 눈앞의 여자들에게 멋있어 보이려고 하거든. 여자들 앞에서도 나는 완전 말했는데? 하면서 그 앞에서도 그들에게 멋진 여자로 보이고 싶어해. 이 어른 앞에서도 착한 아이, 저 어른 앞에서도 착한 아이. 그게 어른 성별을 안 가려요. 어디서나 멋지고 착한 아이로 보이고 싶은 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예요. 옥순 씨는 이 어른 앞에서도, 이 여자 앞에서도, 이 남자 앞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 그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여자들이 나중에 다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죠. 내가 말하는 건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여자들이 나중에 다 싫어하지 않을까요는 그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어떻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결정돼 있지 않아요. 그거는 뭐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그래서 그거는 알 수 없다죠. 근데 이렇게 모든 상황이 다 눈으로 보였다면 그렇다면 싫을 수 있지. 근데 만약 이게 조직 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옥수님이 여기서 저러고 여기서 저러고 그런 게 차이가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야 그건.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죠. 남자 만날 때만 나오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남자를 더 좋아한다고 여길 수가 있죠. 근데 남자 만날 때 나오는 모습과 여자 만날 때 나오는 모습이 왜 다르겠어? 남자를 더 좋아해서? 아니지. 여자가 좋아하는 모습은 이런 거 아니지. 여자들끼리 나 이거 나도 먹였죠. 뭐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잖아. 그래서 남자들 앞에서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이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거야. 여자들은 그런 거 서로 안 좋아해. 여자들끼리는 뭐 좋아해? 걸크러쉬. 단호하게. 그런 거를 더 선호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옥수님은 톤 자체가 바뀌어요. 여자들끼리만 있을 땐. 대부분 다르지만 옥수님은 그런 부분이 더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똑 부러지는 모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인간관계적인 게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보는 내가 여기서 돋보이려는 그런 식의 욕구죠. 그런 식의 원동력이지. 이게 좀 심하고 안 심하고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는데 일단 뭐 옥수님은 인기가 많았고 이 안에서 그리고 정도가 많이 심했죠. 이 정도가 좀 약한 분들은 몇 명 있었어요. 이 계열들은. 예를 들어서 28현숙도 있었어. 28현숙님도 약간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 계열이었어요. 그리고 뭐 17순자 몇 명 계열이 있었지. 근데 그 중에 그런 속성이 가장 강한 게 이번 옥수님이죠. 25영자님은 좀 달라요. 오히려 회피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25영자님 잘 기억이 안 난다. 뭔가 비슷한 상황이 나오긴 했는데 27정숙도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근데 27정숙님은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선을 잘 지켰어. 27정숙님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쟁취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번 옥수님은 자동 반사야. 그러니까 27정숙님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그게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옥수님은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 그래서 27정숙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본인이 뭔가를 해야겠다 하면 컨트롤을 해.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걸 물론 딱 주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면에서는 비슷한데 그 부분이 달라. 컨트롤이 되는 거. 그래서 27정숙님은 발콕, 머리콕, 경동맥, 콕콕 이런 게 27정숙의 초능력이라면 29옥수님의 이 능력은 29옥수님에게 내려진 저주 같은 거예요. 본인이 컨트롤이 안 돼. 28현숙님 생각해봐요. 앞발 모은 고양이 현숙님. 아버지에게 강의 영향을 받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현숙님.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난 다 알아. 저럴 줄 알았어. 하지만 영수 앞에서는 엄청 매달려. 여자들 앞에서는 딱 보니까 아니잖아. 딱 보니까 아니야. 28현숙님이 여자들 앞에서 하는 행동과 남자들 앞에서 하는 행동이 달랐어요. 그런 계열이 있었어. 그게 차이가 나는 게 현숙님이 이중인격이라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달라진 이유가 뭐야? 여자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고 남자들 앞에서는 또 애교 있는 모습 추구하고 상대가 원하는 걸 그때그때 맞춰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옥수님이 더 심해.
옥수님이 나이가 어린데도 그 부분을 훨씬 더 심하게 가지고 있어.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언급했던 그 사람들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계열들인데 결과가 참 다르지.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무슨 회피형 이래도 살아가는 길이 정말 달라요. 그리고 그 환경에서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딱 그룹으로 묶긴 했지만 되게 달라 보이지. 그 사람들을 따로 놓고 보면 우리들 가정집에 있는 작고 귀여운 고양이도 있고 어디 그 포악하게 사람들 잡아먹는 엄청나게 큰 호랑이도 있고 하잖아요. 똑같은 고양이과여도 분화가 다른 거죠. 그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른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뭐 그냥 귀엽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성격 좋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정도가 너무 심해지게 그러면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고 이분들은 뭐 묻긴 했지만 저 성향은 무조건 옥순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27 정숙과 옥순의 차이는 그러니까 어제 25 영자, 27 정숙 그리고 옥순 이렇게 세 명을 묶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28 현숙님을 묶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28 현숙님은 그 당시에 주변에 피해를 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은 무조건 주변에 피해를 준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능력이 본인이 노력형으로 탑재했냐 아니면 본인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능력이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상시 발동 상태냐 이거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옥순 씨는 상시 발동 상태야. 그러니까 이거는 옥순 씨에게 내려진 저주에 가까운 거죠. 본인이 그게 컨트롤이 안 돼. 저거는 진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기회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저주를 어떻게 푸냐. 이게 참 원론적인 얘기인데 저주를 푸는 방법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주변으로부터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음으로써 채워지는 거에서부터 달라져야 돼. 내 선택을 내가 믿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결국 애착 회복의 방법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자부심이 있어. 여기 마음이 정리가 된다 책의 한 챕터가 그거야.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자부심.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이겨내는 방법은 자부심이에요. 자부심은 뭐냐? 내가 이거를 하는 거를 내가 나를 자부심을 가지는 거.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수치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수치심과 자부심으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이겨내는 거야. 그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바르게 착하게 이게 인생에서 옳은 길이다. 라고 주입이 되니까 그럴 수 있겠지. 거절을 나쁜 것으로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옥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탁탁 얻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옥수님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돌고 돌아서 우리도 지금 보면 옥수님이 저러다가 주변 평판도 안 좋아지고 옥수님에도 지금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도 지금 보잖아요. 그래서 저주라는 거야. 예의를 중시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어른 말을 잘 듣는다. 어른이 원하는 대로 한다. 물론 예의를 중시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해. 굉장히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옥순 씨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랑 맥락상 연결이 된다는 거야. 또 이렇게 말하면 예의를 추구하는 게 나쁩니까? 아니야. 나쁘다는 거 안 했어. 그리고 또 하나. 또 여기 뭐 어장이냐고 하는데 나 어장이라고 한 적 없어요. 어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근데 그건 있어. 26 현숙님하고는 달라요. 26 현숙님은 그때도 26 현숙님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많이 했는데 내가 그때는 26 현숙님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 아니라고 했어. 오히려 26 현숙님은 더 원 재질이라고 했어. 회피형에 가까운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재질이지. 그때 강의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 4개로 나눠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건 지났으니까. 여자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옥순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쵸? 바뀔 수 있죠. 컨트롤이 안 되지만 저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발작 버튼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옥순 씨의 발작 버튼은 눈앞의 사람에게 맞추기야. 발작 버튼이라고 해서 막 꼭 공격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옥순 씨는 그거죠. 그래서 영자가 옥순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광수님은 뭐 심각한 얘기 했어? 옥순 씨는 편지 주고 갔어. 이게 전 회차에서 빽빽히 적은 편지 2장을 받고 침대에서 조금 한숨을 쉬었던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영자가 아까 광수님이랑 랜덤 데이트 했는데 여자들은 왜 영수님을 좋아해요? 라고 광수가 말했다. 영자는 광수랑 데이트를 하면서 광수가 왜 여자들은 왜 옥수님은 영수님을 왜 좋아하는 거지? 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광수는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걸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광수 씨가 발전이 더딜 수가 있어. 영호는 삐질지언정 납득은 했어. 물론 그거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지만 영호는 영철? 그래 영철 좋아할 수 있지. 애초에 그걸 뭐 납득하고 아니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광수는 그걸 납득이 안 되는 일로 받아들여. 아니 우리 한의원에서도 내가 키 크고 되게 잘생기고 가면은 인기 많을 거라고 했는데 왜 이러지? 내가 현실 파악을 못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광수는 이해가 안 돼. 광수 씨는 정말 세상을 1차원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수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나는 오히려 좋게 봤거든요. 나는 영수에 대해서 뭐 좋게 보고 말고 할 게 없었는데 슈퍼데이트권 따기 위해서 통화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영수가 진짜로 독립적인 사람이구나. 오히려 되게 어른스러운 면이 진짜로
있었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오히려 좋게 봤어요. 근데 광수가 보기에는 여기 나오는데 어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와? 아, 쟤는 예의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옥순 씨랑 데이트할 때도 똑같이 일어났었어. 아, 쟤는 지금 옥순 씨가 부담스럽다고 하네? 아, 쟤는 뭐 싫어하겠다. 광수는 싫어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뭐 낯설 나온다고 하면 뭐 걱정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 뭐 말을 안 했겠지. 근데 광수는 그게 예의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엄마한테 공유해야 되니까. 학교 갔다 와서 엄마에게 제자를 엄마에게 얘기해 주는 게 이쁨 받는 일이었거든. 광수 씨는 모든 거를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게 예의 바르다고 생각해요. 광수 씨가 말하는 예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1차원적이야. 딱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진짜 독립적인 애들은 뭐 군대 갈 때도 말 안 하고 오는 애들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거 말을 안 하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뭐 힘들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부모님이 더 걱정하실 걸 아니까 그런 얘기 그냥 입 다물고 그런 자식들이 많지. 근데 광수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 예의가 없구만. 아니야. 그 2차원적인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옥순 씨랑 영수 씨 이렇게 셋이서 데이트하는 거 보면서 옥순 씨가 반응 왜 이래요? 하하하 웃으니까 아, 역시 반응이 안 좋구만. 둘은 안 되겠어. 딱 그냥 정말 딱 그 표면적인 거에서 끝나. 생각이. 그래서 옥수님은 영수님을 왜 좋아하는 거지? 광수는 몰라. 왜냐면 영수가 가진 그런 능력들은 좀 2차원적인 것들이거든. 영수 씨는 얘기를 해봐야 이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잖아요. 물론 뭐 외모도 두부상이고 매력이 있으신 것 같지만 어쨌건 영수는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거라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광수는 그 진취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 광수는 나 돈 많이 버는 대로 받아들여요. 진취적인 건 2차원적인 거예요. 이게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정신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진취적인 생각, 독립적인 생활 패턴, 독립적인 사고방식이야. 광수는 내가 독립해서 돈을 벌고 내가 진취적인 직업을 얻고 부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수능을 잘 봐서 좋은 직업을 얻은 게 진취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해. 키 1차원적이지. 눈에 보여. 얼굴 잘생겼어. 눈에 보여. 한의사, 직업 좋아. 눈에 보여. 이게 광수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모든 항목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의 매력은 그 1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새끼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신경이 쓰이지? 한 번 더 보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광수 씨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근데 이런 생각들을 누가 많이 하냐면 연애 못하는 애들이 원래는 많이 해요. 광수 씨는 연애를 많이 해보셨다고 하잖아요. 뭐 많이는 모르겠지만. 근데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키가 작아서 연애 못하네. 아, 내가 못생겨서 연애 못하네. 아, 내가 직업이 없어서 연애 못하네. 아니거든. 없어도 할 사람들은 다 하고 있어요. 연애를 못하는데 키도 작은 거고 연애를 못하는데 못생기기도 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1차원적인 거에서만 보니까 아, 여자들은 키 큰 남자 좋아해. 여자들은 직업이 있어야 좋아해. 여자들은 뭐 해야 좋아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광수님 매력이 넘치지. 광수가 가진 매력은 다양함에도 광수 씨가 그걸 못 본다는 거지. 근데 광수는 장점이 많죠. 뭐 어머니랑 통하는 모습만 봐도 영호나 광수 이렇게 어머니와 애착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또 바르게 살아. 착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허강 얘기 하려다 참았어. 하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바르다는 뜻은 뭔가 선 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제 뒷담화가 선 넘은 거 아니냐? 아니, 뒷담화 선 넘은 건데 내가 말하는 선 넘는 거는 일탈 이런 거. 광수는 영수가 가진 매력이 그게 남자다워 보인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 그게 광수 씨가 가지는 지금의 어떤 단점이죠. 근데 이제 광수 씨의 단점은 가진 게 1차원적인 것에 조금 더 치중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스펙이나 이런 걸 보고 소개팅을 나갈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이후로 광수가 가진 무기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직업, 키 이거 보고 만남을 시작할 수 있는데 뭐 만나면서 더 좋아지고 이거는 좀 아쉬울 수 있죠. 근데 영자는 아니 옥순뿐만이 아니라 여자들이 영수 좋아해. 이런 부분들. 근데 광수는 이런 것도 좀 문제풀이 방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예의 없다 별의별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긴 하지. 비난하고 싶으니까. 뭔가 인정이 안 되니까 그렇겠지. 광수 씨는 문제풀이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영수와 나, 키 내가 이겼어. 내가 점수 3점 높아. 얼굴 내가 봤을 땐 내가 더 잘생겼어. 그리고 직업 내가 더 좋아. 약간 이런 것들이 광수식 문제풀이 방식. 내가 점수가 쟤보다 높은데 왜 내가 안 뽑혔지?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사고를 하니까 여기서는 옥수님의 채점 기준이 뭔가요? 아, 자상함, 예의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항목에서 저는 더 높은 점수를 맞았는데 왜 저를 안 뽑으세요? 뭐가 문제예요? 제가 그 기준에서 더 높은 점수 받은 것 같은데요? 광수 씨는 성적 정정하듯이 요청해. 옥순 씨한테. 아니 아무리 봐도 제가 높은 점수 같은데요? 왜 저쪽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 저쪽 무슨 항목에서 높은 점수 받아가지고 지금 저쪽이 우월한 거예요? 무슨 항목이에요? 채점 기준 좀 보여주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광수는 너무 상대 말을 고지고대로 1차원적으로 받아들여요.
예의 있으니까 예의라는 것도 또 1차원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예의만 생각해. 여기서 영자가 어제 그렇게 광수가 물어봤다 하니까 옥순도 방금 광수가 나한테도 그렇게 물어봤어. 근데 나는 이게 좀 불편한 부분 중 하나였는데 하면서 영자 씨가 약간의 어떤 광수가 좀 불편한 얘기를 물어봤다라고 하니까 옥순 씨도 나도 이게 좀 불편한 부분 중 하나였는데 하거든요. 광수 앞에서 불편한 티를 제대로 안 냈잖아. 광수가 원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있는 다른 여자분들에게는 광수가 좀 불편했고 이렇게 딱 그 남자를 딱 평가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불편함을 정의롭게 말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말하면 멋있잖아요. 이거 옥수님 관점이에요. 또 내가 멋있다고 말한 거 아니야. 멋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톤도 바뀌고 말의 내용도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광수님 앞에서 광수님 그런 얘기 좀 불편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건데 하고 여기 와서 광수님 나름의 생각이 있겠지라고 한다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데 옥수님은 그 반대예요. 광수님 옆에서는 그래요. 광수님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라는 식으로 하고 넘어가. 여기서는 나는 이게 좀 불편한 것 중 하나였는데 하면서 딱 굉장히 또 단호하게 평가자의 입장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숙한 사람의 행동과는 반대지. 그래서 방금 나한테 와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제가 훨씬 잘했다 생각하는데 영수가 옥수님에게 그렇게 행동하는데도 좋아요? 그렇게 행동하는데도가 뭔데? 그거를 광수가 모르는 거긴 해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실은 꽁냥댐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실은 어떤 썸 타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광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이 말은 광수님한테 좀 안 좋은 말일 수 있는데 제대로 광수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랑받아본 경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남자든 여자든 없는 사람들 많아서 뭐 광수님이 뭐 특별히 나쁘다 그건 아닌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고 저렇게 망설이는 사람도 나를 좋아하겠거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영수가 옥수님한테 그렇게 행동하는데도 좋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실은 썸 타는 사람 간의 꽁냥댐이에요. 그걸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그것의 어떤 마음인지를 전혀 모르거나 그래서 배려심, 다정, 뭐 이유를 막 대지만 결국 내가 좋은 거는 끌림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게 조건에 따라서 점수 계산해가지고 결과 내는 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리죠. 그렇게 생각하면 의사결정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장점은 있어. 근데 상대에게 내가 봤을 때 상대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내가 봤을 때 내가 점수가 높은데 왜 내가 아닙니까? 이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옥순의 이상형에 부합한 게 왜 내가 아니라 영수냐? 근데 광수 입장에서 영수가 왜 후보냐지 왜 영수로 선택했냐도 아니에요. 광수는 아직 내가 1순위거나 1순위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옥순 씨가 또 다른 여자 출연자들 앞이니까 광수는 2순위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그런 식의 대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남을 비교하고 비하하는. 그러니까 광수가 남을 비교하고 비하했다. 그래서 불편했다. 그럼 여기 있는 여자 출연자들이 느끼긴 어때요? 옥수는 광수에게 광수씨 그렇게 남을 비교하고 비하하는 거 불편해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하고 왔겠구나. 또 옥순씨 단호하네. 옥순 걸크러쉬 멋있네. 라고 생각을 실제로 하진 않지. 근데 옥순 씨는 지금 그런 추구미가 여기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남을 비교하고 비하하는. 결국은 옥순 씨도 광수 앞에서는 말 못하고 여기 와서 뒷담화하는 꼴이 돼버렸는데 광수 씨에게 말을 못하는 건 광수 씨가 그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여기 와서 이렇게 말을 한 건 옥순 씨는 지금 동급생들 앞에서 나는 한자 좋아하는데 아빠가 한자를 좋아해. 그런데 동급생들은 한자 어려워서 싫어. 근데 옥순 씨는 또 한자 안 좋아해. 하지만 나는 한자 되게 좋아하는데 주변 동기들한테 욕을 먹을 정정 그 상황에서 나는 너희들과 달리 멋진다라는 것도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착한 아이라는 게 꼭 모든 사람에게 착한 아이처럼 보이느냐 그것보다는 멋진 척 컴플렉스 조금 더 표현은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특히 동성끼리는 괜찮은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은 또 영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까지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기는 잠깐 뒤에 있어준 거래요. 광수도 나를 배려했다. 광수님이 그렇게 엄청 배려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춘 씨는 내가 지금 광수랑 영수 사이에서 힘들고 그리고 또 불편하게 해서 단호하게 말을 했고 이런 얘기들을 이 앞에서 하고 있죠. 그렇게 광수의 깊은 배려에 또 한 번 흔들리고 광수에 관해서는 옥순 씨가 지금 못 놓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광수가 일단 직업도 워낙 좋고 그래서 현숙님이 옥순님 인생에는 한두 번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저런 것도 옥순 씨의 어떤 결핍을 채워주는 말이죠. 항상 이런 일이 겪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옆에서 영자가 머리로는 광수인데 마음은 영수네. 옥수는 맞아. 그래서 순자가 결혼하기에는 광수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잘해주고 하지만 뭐 영수가 재밌고 그거에 대해서 끄덕이는. 그러니까 옥수는 지금 여기서 자기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어른스러운 고민. 난 단호하게 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딱 정확히 지적할 수 있지만 지금 머리와 마음의 충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민하는 그런 게 이 여성분들에게 또 공감을 얻고 이런 상황을 옥순 씨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누리고 있는 거죠. 즐기고 있다고 할까? 이쁘단 소리를 많이 들었을 텐데 왜 그런 결핍이 있을까요? 하는데 이쁘단 소리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 그런 결핍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쁘단 소리로 자기를 계속 채워왔기 때문에 이쁘단 소리가
그 안에서 내가 제일 이뻐야 되니까. 제일 이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인생에서 어떤 목표처럼 자리를 잡아버리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 계열의 사람들 그 각 시즌에서 가장 이쁜 축에 속했어. 그래서 이 안에서 옥순 씨가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여자들 사이에서 옥순 씨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멋지고 특별한 사람, 어떤 자기의 추구미를 표현하는 게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좀 반대로 이런 잘나 보이고 싶은 발작 버튼은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어요. 옥순 씨가 좀 심한 거지. 그런 게 뭐 예를 들어 남자들도 있어. 남자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되게 멋있는 척해. 막 갑자기 뭐 과묵한 척하고 안녕하세요. 뭐 그런 거 하잖아. 갑자기 뭐 그런 게 자기도 모르. 그리고 막 그 어떤 남자들은 공작새의 깃털처럼 막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놔. 자기도 모르게 막 늘어놓는 거야. 그게 안 좋은 거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컨트롤이 안 되는. 그리고 또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죠. 이날은 옥수님과 상철님이 소원하던 대로 옥수님과의 데이트가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상철님은 여기서 스토커 노래를 듣고 옥수님을 불러서 5분만 대화를 하자. 그냥 우연히 노래 제목이 그런 거예요. 영수가 힐끗 눈치를 보죠. 영수도 지금 이래저래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옥순 씨가 너무 수동적이야.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수동적일 가능성이 좀 높죠. 이쁨 받는 데 집중을 하니까. 나를 이뻐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내가 뭘 쟁취하고 뭐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확인해가지고 뭐 그런 거 별로 없거든. 상철이 좀 어때요? 마음이? 잘 모르겠죠. 상철 씨가 웬일로 상대 마음을 물어보네요. 자기 말을 막 쏟아내기 바쁜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옥순 씨가 처음에 시작은 그래도 나름 거절을 한다 라는 생각으로 해요. 거의 한 7-80% 정도는 아는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굉장히 애매하게 말을 하지. 이 상황에서 옥순의 추구미상 옥순 씨의 표현은 저는 7-80% 정도 영수로 결정했어요. 최종 선택 영수로 할 거예요. 7-80% 확신합니다. 이게 옥순 씨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였는데 여기서 이게 상철 씨가 싫어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7-80% 정도는 아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자기 마음을 7-80% 안다는 것 같아져 버린단 말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7-80%가 영수 좋아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옥순 씨가 진짜 나름 노력했어. 왜냐면 지금 상철의 존재는 옥순 씨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옥순이 상철과 데이트를 나가는 것도 좋을 게 없고, 왜냐면 옥순 씨는 상철을 선택할 마음이 없었거든. 뒤에서 데이트에서 뭐 하트를 하고 이런 거는 그때 얘기하고 이 시점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옥순 씨가 그나마 가장 거절하는 멘트를 한 게 이 정도였어요. 거의 한 7-80% 정도는. 이게 옥순 씨 입장에서는 최고의 거절 멘트지. 아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은 대로 끝났어. 어쨌든 오늘 아침부터 랜덤 나갔으니까. 근데 상철은 계속해서 1대1 얘기하고 있죠. 상철은 뭐 하나 해야겠다 싶으면 그냥 계속 그거 머리 꽂혀 있는 사람이야. 계산적인데 눈치가 없어. 영자 어떤 사람인지 몰라. 영자 씨는 겁이 많고 불안도가 큰 사람인데 그냥 멋있고 그냥 강한 누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영수 질투 유발용으로 계속 끌고 가고 싶었던 거는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건 광수로 충분하니까. 그 꽃 때문에 뒤에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질투 유발용으로 상처를 계속 끌고 가려고 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옥순 씨가 거절을 했어요. 옥순 씨 성격에 저 정도면 거절할 의사가 확실했었어. 7-80% 난 정했다. 이 정도도 실은 옥순 씨 잘 말 못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철 씨가 저 진짜 1대1 한번 하고 싶어요. 옥순 씨가 어느 정도냐면 그래? 영자를 위해서라도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진짜 자기가 거절을 못하고 이런 거를 진짜 명분 만들기 대단하죠. 영자를 위해서 1대1을 해야겠다라니. 영자를 위해서는 어디 갔고 영자 씨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옥순 씨가 영자를 위해서 상철과 데이트 한번 해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그러면 그렇게 사진 찍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첫인상 선택했을 때도 영수 보면서 상철한테 가고 첫 선택 때도 맘속은 영수면서 광수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수로 충분하다는 거지. 굳이 셋까지 남겨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상철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부담이 됐어. 그리고 상철이 저 3순위조 하기 전까지는 나는 1, 2순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했고 질투 유발용이었고 소문이 여기는 금방 나는 곳인데 상철이 3순위고 상철은 결정 내 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 옥순 씨가 언젠가부터 나는 1, 2순위가 있고 그 안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상철이 와서 저는요 하니까 3순위죠 하면서 자기가 입 밖으로 3순위라고 뱉으니까 그 뒤로 그냥 3순위라고 말했지. 옥순 씨는 1, 2순위라고 했어. 질투 유발용이라고 했어도 광수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철 씨가 랜덤 데이트 때 재발했는데 옥순 씨가 맞아 이래버려. 좀 전에 7-80% 마음 정해졌다고 했으면서도 상철은 랜덤 데이트 때 재발했는데, 그러니까 옥순 씨가 맞아 하면서 옥순 씨는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맞아 속으로 그래 랜덤 데이트 못했으니까 이제 포기해. 나도 지금 있는 사람 집중하자.
그러니까 영자가 옥순이랑 슈댔으면 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옥순도 들었잖아. 그런데도 저기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옥순 입장이야. 내가 옥순이야. 나는 한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어떤 애가 한자를 진짜 좋아하는 애가 따로 있어. 얘는 한자 시험에서 1등을 해서 한자 특화로 가고 싶어 해. 근데 나는 맞아 넌 한자 진짜 좋아하지 나는 한자 별로 안 좋아해. 그랬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한자 좋아하지 너네들 했을 때 옥수님은 네 좋아해요 저 한자 잘합니다 해버리는 애야. 그러니까 얘 앞에서 한자를 진짜 좋아하는 앞에서는 그래 너 한자 좋아하지 나 한자 안 좋아해 괜찮아 해 했다가 선생님이 너 한자 좋아하지 네 저 좋아합니다. 그게 배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한자 안 좋아한다고 할 거야. 근데 거기서 또 누가 명분을 줘. 그래도 사람이 경쟁자가 있어야 또 더 노력하고 이러지. 하긴 그치. 한자 좋아하는 걔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는 척 해야겠다 해놓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버리는 바람에 얘가 탈락되고 내가 붙어. 나는 한자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게 같은 맥락이지. 그러니까 눈앞에서 선생님이 부모님이 이뻐하는 모습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한자 쪽의 길로 가면 본인도 불행해요. 본인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거든. 본인도 불행하고 옆에서 한자를 진짜 좋아하는 애가 탈락된 걔도 불행하고 한자를 좋아하는 애를 뽑고 싶었던 선생님도 결과적으로는 불행한 거야. 모두가 불행한 결과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방금 내가 말했던 예시에서 한자를 좋아하는 걔를 매기려고 했나? 매기려고 얘 앞에서는 한자 안 좋아했다가 나중에 한자 좋아한다고 했나? 아니라니까. 발작 버튼이라니까. 일종의. 경쟁에서 진짜 잘하는 애가 이길까? 실제로 성적이 나오는 거면 그렇지만 거기에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면 진짜 좋아하는 애가 더 잘할까? 진짜 좋아하는 애가 더 잘하지 않아요. 잘 보이려는 애가 더 잘할 수도 있지. 세상에 진짜 좋아하고 앞으로 어떤 잠재력이 가지고 얘가 좋아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애가 더 좋은 성적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세상에는 돌아가지 않아요. 알잖아. 살아봤잖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높은 성적 갔나? 안 그래.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잘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높은 성적 받는 경우 많지. 연애 시장은 특히나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진정한 100%의 사랑이 있어? 이 사람은 한 20%의 사랑이 있어? 내가 느끼기에 100과 20으로 보이나? 안 그래. 100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100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 20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질투심 때문에 2000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옥순 씨는 이 과정에서도 맞아 하거든요. 상철 씨가 랜덤 데이트 때 제발 했는데 옥순 씨가 맞아. 근데 여기서도 생각해보면 옥순 씨의 맞아는 맞아 랜덤 데이트 때 나도 제발 했는데 안 됐네. 아유 어쩔 수 없지. 아쉬워도 잘 가. 이게 옥순 씨가 하고 싶었던 맞아인데 상철은 맞아 너도 하고 싶었지 그러면 내일이라도 할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옥순 씨가 지금까지 상철 씨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요. 앞에서도 알았고. 근데 자꾸 이렇게 맞아 하고 해버리니까. 그리고 상철은 옥순 씨가 자기를 첫인상 선택해줬고 그리고 자기 앞에서도 계속 웃고 이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고 그냥 머릿속에 박혔고 그거를 끝까지 확인을 해야겠다 이거야. 그게 지금 상철 씨가 현실 파악이 지금 안 돼버리는 이유인데 옥순 씨가 항상 이렇게 맞아 이런 식으로 광수한테도 이랬거든. 광수도 말 안 해도 알아요. 오늘 제가 더 나았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옥순 씨가 처음에 좀 민망해서 아닌 척 하다가 고개를 끄덕여. 그 고개를 끄덕임이 옥순 씨의 계산으로 나온 행동이 아니라고. 그래서 상철은 랜덤 데이트 때 빗나간 거를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옥순 씨도 아쉬워하는구나. 맞아 해버리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버렸어. 그리고 또 상철이 또 여럿이 있을 때랑 1대1로 하는 거랑 확실히 다르잖아요. 옥순 뭐라고 하겠어? 옥순 씨가. 다르지. 아유 그 말이 맞지. 눈앞에서 상대랑 다른 의견을 내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요. 1대1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다르지. 랜덤 데이트 못해서 정말 아쉬웠잖아요. 아쉬웠지. 이게 옥순님이거든. 이게 그냥 자동 반사로 나와. 그리고 옥순 씨가 그래도 여기에서 상당히 거절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느끼는 게 저의 1, 2순위에 상철님이 없다는 걸 아는데도 그런 거예요. 근데 상철은 그렇죠.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는 옥순님이 3순위에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철은 3순위에서 2순위까지만 올라가도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옥수님은 자기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뱉은 말들이 다르니까 지금 헷갈리는데 1, 2순위 안에서만 선택하겠다는 말을 상철은 못 들었어. 옥순 씨가 중간에 3일차쯤에 1, 2순위 안에서 선택하겠다는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상철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3순위에 있죠. 이렇게 하면서 있다고 해버렸거든. 없다고 했어야 돼 그때. 근데 있다고 해버렸거든. 그러면서 상철은 내가 순위에 있구나. 내가 아직 후보구나가 생각해서 지금 3순위인 걸 알면서도 얘기가 이렇게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옥순 씨가 한 말 중에 광수랑 상철은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상철은 지금 1, 2순위에 내가 없지만 그 시점에서는 광수가 1순위에 거의 가깝다고 생각했었고 내가 1순위랑 별로 차이가 없는 3순위구나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33대 32대 31점 몇인 거야 지금 상철 머릿속에서는. 방금 옥순이 말한 7, 80%가 영수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알겠잖아 이제 옥순 씨 화법을 아니까. 근데 상철은 거의 1순위에 가까운 광수랑
나랑 별 차이가 없으니 3.7대 3.2대 3.1이야. 이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겠나 지금 황철은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 씨가 저의 1, 2순위에 상철이 없다는 걸 아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상철은 알죠. 내가 3순위지만 33.1은 되지 않을까요? 33.1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상철은. 근데 옥순 씨는 어쨌건 자기가 1, 2순위 안에서만 선택하겠다고 본인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철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나 영수가 80%라고 얘기했고 거의 영수라고 얘기했고 너는 1, 2순위 안에도 없다고 난 얘기했는데 상철이 데이트하자고? 어쩔 수 없네. 이게 옥순 씨 논리고 상철은 내가 1, 2순위 안에 필요가 없지만 거기서 순위가 높은 광수랑 별 차이가 없다고 옥순 씨가 그랬잖아요. 저 후보라고 옥순 씨가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포기해요? 이게 상철 마음이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옥순 씨는 거절한다고 했는데 상철이 끝까지 내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라고 옥순 씨는 생각하겠지만 옥순 씨가 그 전에 뿌린 씨앗이 있어요. 물론 상철 씨가 바보스러운 면이 있지만 필터가 없어서 그렇지 바보는 아니잖아. 옥순 씨가 말했던 말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옥순 씨가 그랬어. 광수랑 별 차이 없다고 그랬어. 그것 때문에 여기서 옥순 씨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왜 이런 거절을 못 받아들이지? 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말들이 있는데 그래서 상철 씨가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러는데 내 맘이다. 상철 씨가 영자 씨를 조금 더 잘 알았다면 정말 이렇게 해볼 거였으면 영자한테 가서 좀 단도리를 했어야 돼. 뭔가 영자 씨의 마음을 조금 다독여주고 왔어야 돼. 옥순 씨가 나를 계속해서 어떤 순위로 두고 있다. 그리고 나도 옥순 씨에게 선택을 받았을 때 설렜던 건 맞다. 그래서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내 마음을 좀 보고 싶다. 영자 누나한테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했으면 영자 씨가 거지 같아도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는 쪽으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상철은 영자는 멋진 누나, 쿨한 누나, 이런 거 신경 안 쓴 누나.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상철은 뭐 그건 내 의사고 하니까 1대1 데이트 갔다 왔잖아요. 저는 옥수님과도 갔다 오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아니시라고 하시면 아니어도 내가 좋으면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순 씨가 저의 1, 2순위 분들을 확실하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옥순은 자기가 1, 2순위 분들을 확실하게 말했다.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까지 말했는데 데이트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옥순 씨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의 두 사람의 대화만 보면 옥순 씨가 나름 거절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 전에 본인이 질러놓은 말들 때문에 1, 2순위가 확실하든 어쨌든 그거는 상철 입장에서는 거절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 1, 2순위를 확실하게 말하면 뭐해. 그 안에서 그 당시에는 물론 영수가 1순위였지만 옥순 머릿속에 남자들 사이에서는 광수가 1순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최소한 광수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광수와 대화를 많이 나눴던 상철도 광수가 1순위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1순위랑 차이가 별로 없는 3순위야. 이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1, 2순위가 누군지 알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 상철 입장에서는 또. 제가 1, 2순위 분들 확실하게 말했잖아요. 근데 혹시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만약 데이트하게 됨으로써 상철님에 대한 제 맘의 순위가 갑자기 1순위가 되고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철이 그러긴 쉽지 않겠죠. 제가 1순위가 되는 것까지는 쉽지 않겠죠. 다 감안하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옥수는 1순위 선택 안 받을 건 알고 있구나. 뭐 그러면 하고 명분을 착 물어버렸어. 거절 안 해도 되는 명분을 줘버렸어 상철이.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그런 거니까 옥순도 나는 확실하게 말한 거 맞지? 내가 거절 못한 거 아니야. 나 확실하게 말했어. 1, 2순위 말했어. 그리고 너 1순위 안 될 거라고도 말했어. 그런데 네가 데이트하고 싶다고 한 거야. 그치? 나는 다 했다 하고 끝난 거야 지금 옥순은. 옥순 씨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보가 이 상황에서 터지는 건데 옥순 씨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거절을 했다고 생각하고 상철이 준 명분을 머릿속에 딱 갖고 그러면 가서 다른 사람들 물으면 나는 분명히 상철 씨한테 최종 선택할 이유도 없고 당신은 1, 2순위도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상철은 나랑 데이트 해봐야 되겠다고 상철이 그랬더라고. 나는 거절한다고 했는데 뭐 어쩌겠어. 그렇게까지 나랑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나가서 정확히 다시 거절을 하고 오려고 아마 옥순 씨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가서 거절을 이렇게 하트 그리면서 했지. 거절. 그렇게 돼버리겠죠. 그 앞에서는 멋있는 또 잘못 없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상철 씨가 옥순 씨의 데이트할 수 있는 명분, 거절 안 해도 되는 명분을 싹 줬죠. 그래서 모든 걸 감안하고 있다라고 상철이 말했고 상철 씨도 어쨌든 지금 1, 2순위가 광수님이랑 또 영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옥수님이 상철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가 돼버렸어. 뭐 여기서 옥순 씨는 그래 뭐 네가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명분 다 챙겼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내 인생 최고의 거절이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옥순 씨는 자기가 거절 못하고 그 상황에서 추구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명분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어쨌건 명분을 상철님이 줬고 그 전에 인터뷰에서는 심지어 영자를 위해서라고까지 명분을 만들어버리거든요. 내가 영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정의의 이름으로 광수가 저렇게 예의 없는 뭔가 비교하고 이런 거 난 싫어하거든. 난 불편하거든. 그냥 뭔가 이런 명분, 본인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강하죠. 상철은 삼순이라는 희망을 붙들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옥수님은 저런 본인이 싫고 좋고는 아직 없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저런다는 걸 스스로 마주하지 못했을 거거든.
자신이 저 정도인지 몰랐을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알게 됐을걸?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까지 봤고요. 슈퍼데이트권 쟁탈전으로 갑니다. 영수의 전화부터 시작이 되는데 영수가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모습, 여기서 물론 허락을 받진 못했지만 영수가 전화하는 모습 보고 호감 있게 본 여성분들 많을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어른스러워 보이긴 했어. 지금 광수랑 영호도 굉장히 다정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사이가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독립적이고 뭔가 의지할 만한 남자다운 사람이다라는 거는 영수 쪽이긴 해. 뭔가 남자다운 느낌은, 굳이 말하자면 여기서 뭐 저게 대단히 남자다운 모습이다, 남자는 저래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저런 모습으로 더 남자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아내가 한 달 친정에 가 있었어. 싸워가지고 막 집게 다 깨져 있어.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왔어. 그래서 아내가 좀 걱정돼가지고 이제 설날이야. 뭐 돌아와가지고 좀 화해는 아직 안 했어. 그냥 얼추 그렇게 지내가지고 시댁에 갔어. 갔는데 시댁 어르신들이 몰라. 그러니까 신년에도 안 갔고 설날에도 안 갔어. 근데 시댁 어르신들이 몰라. 너 아프다더니 괜찮니?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지. 영수는 말을 안 해. 부부싸움에서 막 하고.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시시콜콜 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서 영수가 차분하게 하거든. 이게 영수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라고 나는 봤는데 광수가 보기엔 예의 없음으로 보이는 거야. 자기가 막 미주알고주알 막 다 말 안 하거든. 당황하지 말고 들어 하면서 시작해. 광수가 영수 전화하는 거 봤잖아. 그걸 예의 있다고 말할 순 없잖아. 이렇게 뒤에서 영호랑 얘기할 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거든.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예의 없는 게 아니거든. 아니 저도 내가 낮소를 나가는데 부모님한테 나도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뭐 잘 되면 얘기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내 나이에는 더더욱 말 안 하지. 그래서 내가 회사 출장 때문에 부산 간다고 했잖아. 당황하지 말고 들어. 이러면서 딱 그 어머니 차분하게 얘기하고, 우리 남편도 연애 2년하고 바로 결혼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전략적으로 괜찮아. 나 이번에 여자친구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뭐 나이가 몇 살이고 뭐 키가 어떻고 무슨 일하고, 그래? 걔네 부모님 뭐하니? 걔네 부모님? 알아, 물어볼게. 문자로 물어봐. 너네 부모님 뭐해? 엄마가 물어봐서. 아 그래? 걔네 부모님 뭐한대? 아 그래? 뭐하는 재산이 있고? 물어볼까? 그 나중에 물어봐. 그것도 물론 뭐 장점은 있지만 여기서 영수 씨가 가지는 나는 장점이라고 봤는데,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 내가 옆집 엄마한테 네가 TV 나온 걸 들어야겠니? 엄마한테 막 혼날 수도 있겠지. 근데 몇 달 차이가 있으니까 그 사이엔 뭐 말을 했겠지만, 그래서 내가 회사 출장 때문에 부산 간다고 했잖아. 다들 놀랬어. 먼저 촬영 고백부터 먼저 하고, 영수 어머니가 놀래. 야 너 촬영하러 갔다고? 여기서 영수가 막 우리 수요일에 보는 나솔 있잖아 뭐 이러면서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로 또 너무 쏠리면, 그리고 사람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고, 우리 누나보다 2살 더 많은 9살 차이 나는 나랑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영수 어머니는 아니지, 너무 많잖아. 나중을 생각해야지. 아기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영수 씨가 시작이었는데 광역으로 상처가 나버리는 느낌이 돼버렸죠. 지금 실제로 지금 9살 차이 나는 커플들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말에 영자 씨가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좀 입었을 것 같기는 해요. 영자 씨는 실제로 9살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지금 최커가 되냐 마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엄마가 용인할 수 있는 나이 차이는 몇 살까지야? 2-3살까지는 괜찮아. 옥순 씨는 5살 차이죠. 그러면 영수님은 여기 와서 만날 사람이 없어. 근데 또 영수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부모님의 반대를 수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도 그냥 말 안 하고 했으니까. 말 안 하고 저지르고 허락받는 스타일이지 않겠나.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계속해서 아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슈퍼데이트권 획득은 실패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영수 씨의 부모님이 반대한 거는 다들 지금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왜냐면 영수는 그냥 자기가 할 것 같거든.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성향과 연결되는 포인트로 여성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광수는 이거를 연결짓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할 것 같잖아요. 뭔가 알아서 얘는 뭔가 할 것 같단 말이야. 그게 장점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광수는 단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모습에 이제 옥순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긴 했지만 신경이 쓰였다. 근데 옥순 씨가 신경 쓴 건 어른들이 날 보면 싫어하지 않을 거다. 옥순 씨의 이 자부심이 어디서 나올까? 어른들은 날 싫어하지 않는다는 자부심. 어른들에게 항상 이쁨 받는 삶을 살았으니까. 옥순님은 어른들에게 이쁨 받는 전문가예요. 착한 애 컴플렉스가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영수의 부모님이 저를 안 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는 없었지만 살짝 씁쓸하긴 했다. 그래도 나를 보면 좋아할 거다는 확신이 있어. 그리고 광수 씨도 통화를 합니다. 광수 어머니 굉장히 다정하세요. 목소리도 굉장히 이쁘시고 품이 있고 차분하신 어머니였어. 그래서 마음에 드는 분이 9살 차이가 나면 데려가도 될까? 그래서 너만 마음에 들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괜찮지 하고 바로 오케이가 됐어요. 뭐 엄마는 다 맡기는 거다 라고. 그렇게 사랑과 애교가 넘쳐 흘렀던 광수 씨가 어머니와 얼마나 다정하고 모든 것을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인지 알 것 같아요. 광수의 통화도 말투부터 너무 다정하고 인자해가지고 가족 구성원 되면 진짜 따뜻하겠구나. 옥순 씨는 생각했지만 그게 1순위가 변할 정도는 아니었다.
왜냐면 여기서 만약 영수가 전화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독립적이지 않은 모습, 막 엄마에게 끌려가는 모습 이런 거를 보였다면 영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겠지만 영수는 그 통화를 통해서 실망시키지 않았거든. 근데 옥순 씨가 실제로 걱정했던 건 뭐냐면 영수님이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 알려서 불편했겠다. 옥순 씨 마음속은 영수 생각이 커요. 영수가 걱정돼. 갑자기 출연 사실을 알려가 마음이 불편했겠다. 아니 이렇게 너무 확고하게 영수인데 본인 마음에 좀 더 집중을 해야지. 잠깐 그러게? 광수 지난번에 8살 연상 여친을 부모가 반대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인터뷰에서 부모님이 반대라고는 안 했다. 위로는 9살 차이까지 만나봤는데 나이 차이로 인해서 헤어졌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가능한 나이 차이는 9살 미만. 부모님의 반대였지는 않았을 수 있겠네. 그래서 옥순님은 지금 영수 걱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옥순도 허락받기 통화를 하죠. 옥순 씨도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BTS 팬이시군요. 나이가 9살 어리다는 말에 무척 당황스럽네. 너무너무 마음에 들면 만나는 봐도 될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도 더 찾아봐. 옥순의 전화 통화를 보고 영수가 말을 합니다. 영수 씨는 옥순 씨가 사랑 많이 받고 자랐구나. 그 짧은 순간에 오히려 더 좋았다. 오히려 따뜻한 집안 분위기를 느껴서 호감도는 올랐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뒤로 투표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옥순 씨는 광수에게 투표를 해요. 여기서 물론 영수 투표는 뭐 없었을 수 있겠지만 옥순 씨는 미움받는 걸 싫어하잖아요. 여기서 영호 씨가 뭐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옥순 입장에서는 광수가 나랑 데이트하고 싶어 하잖아. 광수에게 저 투표를 해줘버려. 근데 어차피 광수는 지금 데이트를 딸 수 없는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옥순 씨는 미움받기 싫어하는 마음에서부터 저런 투표도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앞에서부터 영호 했거든요. 3명 영호 나왔어. 그 다음에 영자님이 영철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할 건 실은 영철 아니면 영호로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건데 여기서 고민하다가 그럼 난 광수 그래요. 그러면 그냥 광수 표 하나 주겠다 정도로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광수에게 그 순간 표를 주고 싶은 거야. 왜? 광수가 나를 위해서 따고 싶었던 그 노력이 있으니까. 뭔가 난 그래도 광수 너를 위해서 애를 썼다 라고 하는 거거든. 마음에 짐을 넣는 방식이지. 근데 뒤에서 진짜로 영수가 슈퍼데이트권을 따게 하기 위해서 현숙에게 영수해줘 영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거를 옆에서 영수가 듣고 있기는 해. 그렇게 두 번째 데이트권에서 영수가 표를 많이 따거든요. 그때 옥순이 영수해줘 영수 이렇게 하면서 영수가 따요. 그러니까 옥순 씨가 진짜 슈퍼데이트를 따길 바라는 사람은 영수죠. 그렇게 상철과 영수는 슈퍼데이트권을 획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상철 씨가 눈치 없이 옥순님한테 쓰겠습니다 하면서 옥순에게 슈퍼데이트를 쓰게 되죠. 상철 씨가 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쓰니까 옥순 씨 입장에서는 또 뭐라 그래? 옥순은 또 이거에 대해서 네 저한테 슈퍼데이트권이 귀한 건데 저한테 써줬다는 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건 없죠. 뒤에서 다시 끝맺는구나.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말은 상철 앞에서는 죽어도 안 했어. 광수랑 비슷하다는 말 하고 그 뒤로 안 했어. 그래서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닌데 지금 상철에게는 그런 말 안 하고 여자 출연자들에게는 이 말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 영수한테는 안 쓰냐라고 했는데 영수는 나 안 썼어 아직. 뭐 사람들은 다 옥순한테 쓸 거 알죠. 근데 옥순은 모르지 뭐. 옥순 씨는 영수가 나한테 더 표현하고 더 애정을 보여주길 바래요. 옥순 씨가 바라는 건 그거지. 원래 사랑받고 이쁨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워낙 강한 사람이니까. 순자 씨는 뭐 따로 불러서 얘기해도 돼 하면서 뭐 나가서 얘기하려면 나가서 얘기해. 하지만 여기서 영수가 갑자기 출사표를 던지면서 29 영수, 29 옥순에게 쓰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옥순 씨에게 대놓고 쓰죠. 옥순 씨는 또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옥순 씨의 표정 보면 그 차이를 우리는 알아. 왜냐면 3인칭으로 이때와 이때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광수가 만약 이런 나는 솔로에 나온 게 아니고 옥순만 만나는 상황이면 옥순은 원래 애교가 그렇게까지 없는 사람이로 알 거예요. 우리는 구분이 되죠. 상철이랑 있을 때, 광수랑 있을 때, 영수랑 있을 때 저게 저렇게 다르구나. 각자는 그냥 각자 보는 면만 있는데 구분 못하지.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코만 만지고 있는데 뱀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있는데 이건 뭐 나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부부간에도 일어나는 일이기는 해요. 배우자에 대해서 전부를 알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도 지금 너무 다르게 보고 있죠. 그래서 옥순 씨가 감사해요 하는데 영수가 이따 올라가서 얘기하자고. 두 사람이서 속닥속닥해. 영수랑 옥순 거리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서 또 이렇게 꽁냥대고 이러니까 광수는 이거 보면서 속이 쓰리죠.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영수님이 쓰는 거 목격했을 때 속에 쓰렸습니다. 광수는 여러모로 안타까웠을 거야. 왜 내가 1등 하지 못했지? 왜 내가 잘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겠지. 쓰고 나서 영수랑 옥수님이랑 눈짓 주고받는 거, 둘의 은밀한 교신 이런 거를 인지에 포착을 했군요. 그러니까 이게 1대2 데이트 때 나랑 옥순이 은밀한 교신을 했다고 생각한 거야. 광수는. 그건 옥순이 그냥 챙겨준 거지.
그 자리에 데이트에 왔으니까. 어쨌든 나가서 데이트할 걸 상상하니까 질투 비슷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뭐 느껴질 수밖에 없죠, 저거는. 근데 영수는 영수 나름대로 지금 옥순 씨가 표현이 너무 없어요. 가는 것만 있고 오는 게 없어. 확신을 안 주고 있거든요. 옥수는 내가 사랑받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또 안다라고 이런 게 또 되게 즐거워. 그러니까 옥순 씨는 막 너무 나를 좋아서 미치겠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그랬으면 좋겠고, 여자들 앞에서는 막 단호하고 걸크러쉬 있게 보이고 싶고, 그리고 상철 앞에서는 또 거절은 못하겠고, 그냥 항상 이 눈앞에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런 미가 항상 다 채워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상황 행동이 너무 달라 보여버리게 되는 거죠. 영수는 내일 데이트하고 들어오면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하고 나서 내가 1순위인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겠다. 근데 그때도 애매하게 대판다? 그러면 굳이 더 알아보지 않겠다. 굳이 더 힘쓰기 싫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영수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수는 그래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 근데 옥수는 그에 비해서 행동이 없어. 그래서 이 행동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영수는 영수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커져가고요. 그리고 광수와의 또 토크타임. 광수 씨 입장에서 또 얘기가 또 시작되네요. 광수를 위로하기 위해서 영호가 맥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영호 씨 참 다정해. 영식과 영호가 이제 같이 위로를 하고 있는데, 광수 뭐 힘들지 않아? 옥순 때문에? 근데 광수는 여기서도 감정이 힘들다기보단 이해가 안 되는 걸 고통스러워 하거든? 상대가 안 꼬셔지더라도 납득이 되면 괜찮아. 내가 아니라 영수? 근데 지금 납득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 내가 여기서 분명히 높은 점수를 땄거든? 근데 나를 안 뽑으니까 납득이 안 돼. 내가 성적이 나빠서 못 들어가는 건 이해하거든? 근데 내가 성적이 좋은데 내가 떨어진 게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건 F랑 T의 구분이 아니고 문제풀이식 사고방식이어서 그래요. 모든 거를 어떤 점수로 얘기하는. 내가 성적이 더 잘 나왔는데, 이거 분명히 이 시험 범위에서 나온다고 했고 평가 기준이 이거였는데 내가 성적이 좋은데 내가 떨어진 게 나는 이해가 안 돼.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영수랑 광수를 어쩌다 비교하게 됐는데, 부모님들이 원하는 착한 자식의 모습은 광수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학교 교육에서도 광수 같은 사람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선생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사회에 나와서 이제 시대가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영수 같은 사람이 또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수 같은 그런 속성이 더 살아남기가 좋을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어. 나도 세상을 다 살아본 건 아니어서. 여자분들도 그런 거를 보고 영수에 대해서 호감을 더 느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안정적이고 짜여진 사회에서는 틀에 맞는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 안 하고 딱 시키는 거 하고 모든 거를 다 부모와 공유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학 가면 여자 생겨 그 사람이랑 뭐 농담 따먹기 다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 그냥 딱 자기 스펙 갖추고, 여자들은 그거 좋아하지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연애하고, 그러는 게 광수 씨의 삶의 어떤 미덕이었잖아요. 학교나 부모들 일부지만 그렇게 뭔가 착한 아들이라고 충분히 자부할 수 있는, 학교가 바라는 인재상 같아 보이기도 해요. 물론 내가 교육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 수 있겠죠. 근데 광수 씨는 2차원적인 사고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광수처럼 정답이 정해진 대로 살면 점수도 높게 나오고,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이 있는 것을 찾아서 성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제시해서 높은 성적을 받는데 뛰어난 친구잖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은 정답이 정해져 있질 않아. 애초에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정답이 없는 것도 있어. 내가 정답을 개척해야 되는 상황도 존재하거든요. 실은 그런 일이 더 많아.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지도 몰라. 그래서 광수보다 영수 같은 사람이 더 생존하기가 쉬운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광수 씨는 괜찮아요. 한의사니까. 충분히 노력을 했고 지능도 뛰어나고 결과가 잘 나오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런데 광수는 나만이 예의 바르고 다정한 남자고 나만이 어떤 기준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 세계관 속의 광수는 영수가 인기 있는 걸 납득을 못해. 그래서 그렇게 진취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런 부분을 본인은 나 돈 잘 버는 대로 해석해버리고, 내가 잘 버는데? 돈도 내가 더 잘 버는데 왜 영수야? 이렇게 되는 거지. 다 1차원적인 개념이야. 광수는 아니 나랑 데이트할 때는 예의 바르고 다정한 남자가 좋다 해서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대화했는데, 분명히 문제 채점 기준이 예의와 다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영수는 다정과 예의가 거리가 멀잖아. 부모님 통화도 우리가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영수가 예의 바른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약간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모습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모습인데, 나는 영수가 예의 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의 발라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한계예요. 어쩌면 예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갑자기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가 떠오르는데, 제가 추천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레인 오버 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남자 주인공이 테러로 가족들을 다 잃은 상태예요. 그런데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일상을 살아가.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이렇게 인간답지도 않은 새끼라고 막 욕을 하거든요. 재판장에서 이 인간스럽지도 않은 새끼.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슬픔의 표현이야. 근데 그 장인 장모가 봤을 때는 얘는 냉혈인 같아 보이는 거지. 그게 슬픔의 표현이 각자가 다를 수 있는 거야. 예의도 각자가 다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모든 거를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자식의 어떤 효도 있겠지만 내가 부모의 신경 쓰는 거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뭐 힘든 일이 있던 기쁜 일이 있던 기쁜 일도 어느 확정되기 전까지는 말을 안 하는 그런 자식도 있는 거죠. 각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부모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리고 통화 모습으로는 영수가 더 좋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광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예의 바르지 않다고. 근데 예의라는 건 그렇게 다정한 말투 그런 거 이렇게 1차원적인 것만 있지 않아요. 츤데레라는 말이 왜 있겠어. 츤데레도 물론 저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츤데레도 다정함의 하나의 케이스잖아요. 츤데레가 무례함의 케이스가 아니라 다정함의 케이스잖아. 근데 광수는 츤데레 같은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무례하다고 생각을 해버리겠지. 왜냐면 그 본질을 보지 않고 1차원적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도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예의 바른 사람이 좋다는 거야? 영호가 옥수님은 그거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호는 뭐 잘 모르지. 눈앞에서 안 봤으니까. 생각보다 예의가 덜 중요한 게 아닌가. 여기서 뭐 셋이서 백날 얘기해봐도 뭐 답이 나오겠어? 옥수님이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른 앞에서 어른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 옥순 씨의 삶의 방침이에요. 옥순 씨는 어른들에게 잘 보이고 이쁨 받는 그런 어른들이 좋아하는 모습의 추구미가 있었을 거야. 어렸을 땐. 그래서 예의를 중요시하는 거지. 그래서 타인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도 예의 없고 맘대로 굴고 싶어. 옥수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 욕망이 안에 있을 거야. 근데 옥수님은 어른이 딱 눈앞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 엄청 맞춰. 그러면 옥순 씨는 어떤 사람이 거슬릴까?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예의 없이 구는 사람들이 유독 거슬리겠지. 나도 저러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나는 예의를 갖추는 게 자동으로 튀어나오니까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눈앞에 어른에게 맞추는 게 자동으로 나타나는 저주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독 거슬리겠지. 유독 거슬리는 사람에 대한 이론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만 못하는데 쟤는 그 욕망을 실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유독 거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옥수님은 예의 바르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 유독 거슬리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로 보면은 딱 매칭이 되는 거야. 이제 막바지에 이르니까 이번 시즌도 전체적으로 캐릭터들이 좀 잡혀가네요. 근데 광수는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괴리가 오는 거죠. 그리고 예의 없는 사람은 결격사유라고 그랬지 예의가 더 있다고 더 좋아한다고는 않았어요. 아무리 광수 말이 100% 맞다고 해도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안 된다고 했지 예의가 더 있다고 더 좋아하는 건 아니지. 근데 영호는 아유 뭐 그 정도는 예의 없는 수준은 아니겠지. 근데 광수는 그게 괜찮으면 예의가 안 바른 건 뭐야 도대체. 그렇게 예의가 안 바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못 본 편집된 통화가 있었나? 광수님은 부모님에게 존댓말하고 막 다정하게 말하고 그래야만 예의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행동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광수는 제 논리로서는 일관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옥순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럴 거면 그냥 옥순을 마음을 접어요. 여기서 막 하소연하지 말고. 여기서 하소연하면 뭐하겠어. 영식도 영호도 저런 말들에 대꾸해주기가 좀 쉽지 않겠죠. 이 장면이 광수 씨가 바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랬겠지. 옥순 씨가 처음에는 단연코 자기가 1순위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정보로에 의해서 2순위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옥순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잖아. 옥순에게 직접 들은 건 제가 1순위죠? 라는 식으로 물어봤을 때 옥순 씨가 고개를 끄덕여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옥순이 나를 1순위라고 한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2순위라는 걸 깨닫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광수 입장에서는 이제 화도 나고 답답하고 하겠지. 예의가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수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기는 해요. 여기서 이제 광수가 막 그 열변을 토하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조금씩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영수가 이제 찾아옵니다. 광수가 물어봐요. 내일 뭐 먹어요? 영호는 여기서 당연한 얘기를 해. 내 생각엔 둘 중에 한 명이긴 해. 영수는 둘 다 선택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광수는 여기서 영수랑 내가 비교군이라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워. 저렇게 예의도 없고 나보다 키도 작고 나보다 못생겼고 지금 저런 애가 나랑 지금 비교라고? 옥순이 문제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도 애매모호하게 하면 됐다 치워라 할 거야. 그런데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할 거면 치워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영수기는 한데 옥순 쪽은 아니기는 하죠. 그래서 됐다 치워라 할 거야. 그러면서 광수가 까놓고 얘기해보자 하면서 영수에게 막 까놓고 얘기를 해보자고 해. 그런데 까놓고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 영수의 마음이나 영수랑 옥순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영수님한테는 어떤 게 좋다 그랬고 나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좋다고 했어? 영수에게 옥순 씨가 광수가 뭐가 좋다는 얘기를 영수한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발상 자체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지금 야 그 여자가 너한테 내가 뭐가 좋다고 말했어? 나에 대해서 어떤 게 좋다디? 아니 뭐 소개팅 주선자야? 아니 지금 어쨌건 경쟁자인데 그 여자가 바보가 아닌데 광수는 이게 좋아요 라고 말을 물론 근데 옥순 씨는 하기는 했어. 옥순 씨는 했는데 저거를 물어보는 게 그 의미가 있겠어? 특히나 옥순 씨는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맞춰주는 사람인데 말을 또 고지고대로 들어버리는 광수다 보니까 옥순 씨랑 광수는 정말 잘못된 만남이 돼버린 것 같아요. 말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광수와 표면에서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옥순이 만나니 이게 딱
두 사람에서 통하지 않는 부분에서 만나고 있죠. 영우 씨는 그러니까 중간에서 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러고 있지. 근데 이제 영수는 아니 나랑 있으면 재밌대. 근데 광수는 재밌다는 게 언제부터 재밌었다는 거야? 진짜 문제풀이형 접근이죠. 어느 시점에서 뭐가 재밌었다는 거지?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배워서 할 수 있어. 광수의 편지에 그런 내용 더 재밌게 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근데 뭐 언제부터 재밌었는지 뭐 모르지.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저거를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언제부터 재밌었다고 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재밌었다고 말을 정확히 물어봐도 애매한 대답이 나오기가 쉽고 그걸 물어보기도 좀 어렵고 술자리에서 내 앞에 앉아서 대화하고 내가 1대1로 불러내서 뭐 이런저런 질문하고 이런 게 재밌었대. 근데 옥순 씨는 영수를 정말 재밌어 해요. 막 코웃음도 영수 앞에서 하고 콧웃음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코로 웃는 정도로 하는 거. 그래서 난 여기서 안 돼서 나가면 불나방 같은 여자 만날 거야. 불나방 같은 여자는 뭘 의미하는 거지? 뭔가 다른 조건 따지지 않고 광수에게 모든 걸 표현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옥순과의 오전 데이트를 위해서 준비를 마친 누구죠? 상철. 데이트를 나갈 준비를 합니다. 불나방 같은 여자. 나 좋다고 달려드는 여자겠지. 근데 불나방 같은 여자라면 그 불나방이 나한테는 불나방이 아닐 수도 있잖아. 보통 불나방 같은 여자라고 하면 되게 광수를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광수 씨의 어떤 매력은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 매력이 있는 거니까 오히려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달려들려면 그 사람을 보고 약간 미치겠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랑 있을 때 막 너무 좋아.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있으면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 막 이래야 불나방 되지. 불나방 속성이 정해져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충동적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쩌면 그 충동을 자극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물론 광수 씨는 있겠죠. 그러면 광수 씨의 직업만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광수 씨 인생에서 좀 괴롭지 않을까? 내 직업만 보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좀 슬프잖아. 물론 직업도 그 사람의 스펙이고 그 사람이 걸어온 히스토리예요. 걸어온 길이어서 직업도 당연히 그 사람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를 아우르는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광수는 직업도 좋고 착실하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장점이야.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면 괜찮아. 이게 약간 어머니와 애착이 강하고 착실하고 직업 좋고 그런 거를 알고 가면 괜찮은데 근데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래요.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돼. 상철 씨는 화이트로 쫙 꾸몄네요. 상철 씨는 막 긴장돼요. 옥수 씨랑 나가는데 미치겠다. 결판의 날인데 만약 옥수님이 3순위에서 2순위로 올라왔다? 그러면 더 할 생각이고 이걸 지금 앞에서 광수 씨가 듣고 있어. 상철도 참 상철이지. 이 주변 시야가 좁아.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3순위에서 2순위가 됐다라고 하면 광수 제낀 거거든. 우리가 보면 보이지. 내가 광수 형을 제꼈다? 그러면 더 할 생각이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수는 더 할 생각이라고? 야 근데 더 할 게 없잖아. 우리 내일이 마지막이야. 더 한다는 게 영수에게 물어보겠다. 마지막 날 편지도 쓰고 꽃도 주고 뭐 이제 하는 게 이제 더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상철은 데이트를 나가기 직전까지 근데 모르겠네. 오늘 영자님이랑 데이트하면 어떤 매력이 빠질지 모르니까. 상철이 막 갈등을 해요. 상철이 또 광수가 걱정되니까 광수한테 마음 정리됐어? 근데 광수는 뭐 정리될 게 뭐 있어. 그냥 저녁까지 버티면 되지. 광수 씨도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막 쟁취하고 룰을 깨보고 어떤 룰을 만들어보고 이런 거를 잘 경험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형은 전형적이거든요. 키 크고 돈 잘 벌고 그런 거거든. 광수 씨는 그 틀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더 매력 있는 뭔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틀 바깥에서 사고하는 사람들이거든. 광수 씨는 틀 안에 있어. 근데 틀 안에 있는 사람들 안 좋냐? 그건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고 좋아요. 만약 어떤 분이 화요 상담에 와가지고 광수 같은 분 브리핑을 쭉 하고 이런 사람이 저랑 결혼하자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바로 하라고 그래.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건 알고 하십시오. 이거 알고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 이 사람이 본인 좋다면 바로 하세요. 광수 괜찮은 사람이야. 광수 나쁜 사람 아니야. 물론 답답하고 뭔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 어머니에게 하나하나 시시콜콜 말하지 말아라던가 뭔가 이렇게 몇 가지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을 좋아한다? 오케이야. 그래도 노력해서 바꿀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해서 그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줘야 돼. 근데 광수 씨는 어떤 막 판을 깨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잘 안 돼. 판을 깨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한 삶을 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판을 깨고 새로운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 대표적인 게 누구야? 뭐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임요한, 홍진호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판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없던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야. 지금 누군지도 모르나? 임요한 어떻게 보면 게임이 스포츠가 될 수 있다는 발상조차 없었어. 게임은 나쁜 애들이 하는 도박 같은 행동이었어. 근데 그 삶은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저들이 대단하지. 존경받지. 페이커는 훌륭한 게이머고 신적인 게이머지 판을 만든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판을 만든 사람은 임요한이야. 리그를 만들고 프로팀을 만든 건 임요한이야. 그 면에서 임요한은 존경받고 페이커는
또 페이커 나름대로 존경받고 하는 거지. 다르지. 물론 맞아. 그 말이야. 결과론적인 거야 이게. 그 안에서 성공하고 그걸 보니까 우리가 대단하고 여기지만 그들이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쓰러진 더 수많은 룰 브레이커들이 있어. 위험한 길이기는 해요. 쓰러진 사람들이 더 많을걸? 평균을 물론 점수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의 인생을 결과로 점수화를 해보면 안정적인 길을 간 사람들의 평균이 더 높지 않을까?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라면 안정적인 길을 간 사람이 더 낮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시대가 좀 안정적이 되고 좀 축소하는 그런 시대라면 그렇다면 안정적인 길을 간 사람이 더 높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게 딱 나쁘다 어떤 게 좋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거냐 내 삶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의 차이야. 근데 광수의 이런 부분이 답답하고 어떤 도전적인 사람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성구적인 사람을 내가 만난다고 했을 때는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불안과 리스크가 존재할 거거든. 근데 만약 내가 그런 불안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인 사람, 광수 같은 사람 만나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광수가 나쁘다, 뭐 영수가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정말 내가 선호하는 삶이 뭐냐, 내가 선호하는 사람의 삶이 뭐냐 이런 측면이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정도가 있을 거고. 그런데 광수는 어쨌건 그 틀을 벗어나서 상고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까지 버틴다가 되는 거야. 여기서 뭔가 이렇게 판을 엎기 위해서 뭘 한다거나 이게 잘 안 돼. 근데 오히려 이제 상철은 형도 새로운 매력 보여주라고 나보다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형이. 근데 광수는 모르겠는데. 광수는 정리될 게 뭐 있어? 모르겠는데. 하지만 옥순을 찾아갑니다. 이게 광수 씨가 가진 문제는 타인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다기보다는 타인의 삶의 장단점을 모른다야. 타인의 2차원적이고 조금 더 깊은 부분을 모른다. 1차원적으로만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돌려서 하는 뭔가 유머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숨은 텐션 이런 거를 못 읽지. 옥순 씨는 그 와중에 한참 준비하고 있었고요. 옥순 씨 잠깐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광수 씨는 옥순 씨가 이제 준비 중이니까 뭐 끝나고 잠깐 봐요도 아니고 그 밑에서 외치면서 얘기를 해요. 잠깐 여기서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처음 물어보는 게 어제 편지 보고 많이 안 불편했어요? 근데 이거는 좋지 않아. 그 편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게 베스트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 편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그거는 나중 일이야. 지금 바로 그 말로 시작하는 것보단 오늘 데이트 잘하고 와요. 내가 슈퍼데이트 못 따서 그러네 하면서 뭔가 이 편지에서는 원래 날씨 얘기로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식처럼 우리는 배우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야 되는데 내가 편지 준 거 안 불편했어요? 내 편지 어땠어요? 결국 어땠어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불편했어요? 그러면 불편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나? 광수 씨의 질문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런 식이에요. 뭔가 내 생각을 말하기가 어려워. 내가 좀 불편했잖아. 그래도 혹시 안 불편했어요? 조금은 좀 불편했어요. 반반? 이러기도 어렵거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혹시 좀 듣기 불편하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소장님. 괜찮습니다. 할 거 아니야, 솔직히. 소장님 목소리 거지 같아가지고 지금 귓구녕 찢어질 것 같아요 라고 안 하잖아. 불편하군요. 미안합니다. 잔인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안 불편했어요? 근데 옥수님은 불편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불편하다기보다 그냥 감사하고 좀 생각이 많아진 게 불편한 거거든 실은. 그러니까 광수는 안 불편했구나 하고 넘어가 버려. 그 편지 읽고 좀 심경의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가 네 심경의 변화가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고지고대로 들으러왔어. 옥수님 제 점수 올랐어요? 편지로 좀 점수 올랐나요? 이게 무슨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도 아니고 편지를 줬다 호감도가 올랐다 띠링 편지의 내용에 불편했다 띠링 이렇지 않거든.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점수 확인 방식으로 지금 대화를 해요. 이런 것들이 광수 씨는 항상 이 시험 안에 있어. 근데 옥수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데이트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옥수나법을 잘 봐야 돼.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 말은 뭐 어쨌건 그 글자가 내 눈으로 들어왔고 그게 내 뇌로 갔으니 그 편지를 안 본 삶과 내가 본 삶은 정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 이거는 정말 원론적인 얘기고 일단은 데이트를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영향 미쳤지만 선택엔 변화 없다. 하지만 나는 지금 데이트를 나가는 입장이니 너에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고 데이트를 나가봐야 할 것 같다라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함으로써 대답을 보류할 수 있고 지금 거절을 안 해도 되니 난 그렇게 말할게 라는 말이거든요. 일단은 데이트를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상처라고 데이트를 나가봐서 뭘 할 건데. 이 말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나한테는 미치지 않았고요. 데이트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은 나 지금 데이트 나가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해. 나 지금 준비하는 거 안 보여? 이게 옥순 씨의 말이지. 그래서 일단은 데이트 나가봐야 할 것 같다. 데이트 나가서 뭐 할 게 뭐가 있는데. 상철에게 마음이 막 커져가지고 갑자기 상철이 될 것 같다고? 그런 생각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결국 광수와 영수 중에서 선택할 거라며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했잖아요. 데이트 나가봐야 알 거 없어요. 여기서 광수한테 나 데이트 나갈 준비 중이니까 좀 가
라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서 옥순 씨가 이렇게 붙이고 막 하고 있었거든. 조금 보여지기 불편한 모습이었거든. 그래서 광수가 데이트 갔다 와서 저랑 저녁에 시간 좀 가질 수 있어요? 옥순님은 당연하죠. 막 당연하대. 막상 시간 가져서 얘기하자고 하면 불편할 거면서. 근데 물론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거부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광수 씨는 제대로 대답을 못 듣고 옥순 씨는 당연하죠. 옥순 씨는 막 흔쾌히 그러는 것 같지만 데이트 갔다 와서 지금은 얘기 못하니까 또 나중에 얘기하고 한 번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계속 미루거든. 그리고 또 옥순 생각에 조급해지는 사람이 또 있지. 영수. 데이트 나가는 옥순 생각에 조급함이 커지는. 와, 나도 부담 주면 안 되나? 아, 미치겠네. 영수도 이런 거 보면 이 중에서 어른스럽다는 거지. 어리긴 어려. 이런 걸 막 입 밖으로 낸다는 게. 저런 건 혼자 생각할 말이거든. 그래서 나도 부담 주면 안 되나? 미치겠네. 막 이렇게 애간장 타는 거 나 진짜 오랜만이네. 막 이러면서 막 영수가 힘들었거든. 영수는 나 원래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어떤지 확답을 달라. 만약에 나 안 됐다. 아침까지 고민해봐야겠다. 이러면 이제 답답하다. 그러면서 영수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요. 나든 광수든 아무도 안 찾아. 맨날 남자들이 찾아가잖아. 광수는 내가 영수에게 왜 졌어? 내가 예의 바르게 했는데 왜 나 점수 안 줘요? 광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 근데 영수는 최소한 광수랑 나를 둘 다 안 찾아오네? 옥순의 마음은 뭐지? 옥순이 나한테 마음 있는 것 같은데 얘 행동이 과연 그걸 말하나? 확실히 광수보다는 입체적으로 봐. 옥순의 행동을 보려고 해.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 있었지. 근데 옥순은 이 정도까지인데 저렇게 행동을 안 한다고? 하면서 옥순을 판단하려고 해. 광수는 내가 잘하지 않았어요? 나 점수 왜 안 줘요? 네, 어땠어요? 나 점수 좀 높아졌나요? 나 어땠어요? 나 시험 정석 더 줘요? 내가 1등 아니에요? 이게 광수식 사고방식이고. 그래서 영수의 내 합리적인 의심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냐고. 그건 순자님. 옥수는 그래도 영수 씨를 마음에 들어 하고 있고요. 순자님은 다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고. 그 합리적 의심은 순자님에게는 타당하다. 근데 광수는 여자 중에 먼저 나서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면서 옥순 씨를 쉴드 치는 것 같은데 광수는 여자들이 먼저 나서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서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지만 여자도 남자 좋아하고 하면 안달이 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하죠. 저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영수가 생각했을 때 저 정도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닌가? 나한테 마음 있는 여자들은 저렇게 나한테 행동 안 했는데? 라고 비교가 되거든요. 광수는 여자는 원래 저런 거 아닌가? 여자는 원래 저렇게 나서는 거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여자는 원래 고백 같은 거 안 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여자들 고백 많이 해요. 여자들이 좋다고 많이 하고 만나자고 많이 해. 여자들은 카톡 잘 안 보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카톡 겁나 잘 봐. 카톡 답 겁나 많이 하고. 여자들은 주말에 다 바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주말에 안 그래요. 영수 입장에서는 얘는 어떻게 한 번도 안 찾을 수가 있어? 상철이 보기에도 한 번도 안 왔나? 그러니까 영수도 나도 그렇고 광수한테는 데이트 선택했다 쳐도 그거는 뭐 하면서 영수는 그래도 판을 읽고 있어. 옥순의 행동이 어떤지 비교해보고 있고 그러면서 판단하려고 해. 광수는 내가 잘했죠? 나 점수 잘 줘요. 쟤보다 내가 잘하는데 왜 나 점수 안 줘요? 이 마인드고. 영수는 얘가 이렇게 행동하네? 제가 저렇게 행동하네? 얘가 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한테 행동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관점이 달라. 그렇지. 말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지.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 지금. 상철 씨는 또 그 말을 또 귀가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영수는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영호가 또 영자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상철한테. 아니 근데 영자님은 상철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철은 여기 데이트 이제 영자 씨를 두고 옥순 씨랑 나가는데도 영자 걱정을 해요. 참 미안한 게 좀 있다. 영자한테 미안하대 상철은. 그러니까 여기 상철도 영자를 너무 몰랐어. 그러면서 상철은 자기가 옥순하고 데이트 나가면서도 오전에 나가면 여성분들 여기 많이 올 거야. 영자 누나 건드리지 말고. 본인이 갔다 오면 영자 씨가 그대로 있을 줄 알았나 보지. 그럴 리가 없죠.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대로 갔어. 내 행동이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관측만으로도 현상을 바꾸는 게 원래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내가 관측한 것만으로도 바뀌는 건데 지금 본인이 어떤 선택까지 해놓고 어떻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여기서 막 영자 누나는 건드리지 말고 막 이러니까 막 다들 야유하고 막. 저게 영자의 칼 같은 거절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광수님 이제 생각을 해요. 여기서 광수님의 여러 가지 이제 속내들이 또 나오는데 밖에서랑 여기 여성분들 평가랑 너무 괴리가 느껴져서 우리 엄마는 나 잘생겼다고 했는데 라는 말이랑 진짜 별 차이가 없이 들려요. 광수님의 이런 말들이. 그래서 영호가 물어봐. 무슨 평가를 받는데요? 뭐 좋은 평가 듣죠. 아주 잘생긴 남자까지는 아니어도 키도 크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에서도 그렇게 듣고 나왔는데 아니 직장에서 누가 직장에서 사내 연애를 해가지고 막 사귀어주세요 아니면 뭐 뒤로 쪽지 보내고 그랬으면 이해해. 진짜 잘생긴 사람들은 어디 조직생활 하면은 굉장히 편하거나 굉장히 껄끄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그 사람들이 다 친절해.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를 꼬시려고 서로 경쟁하고 이러다가 막 그 이상한 꼴을 보거나 그 정도지. 이거는 좋은 평가는 듣지. 왜냐면 좋은 평가는 돈이 안 들거든. 이 직장에서도 그렇게 듣고 나왔는데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는 말이야. 이 어쨌건 한의사 선생님인데 뭐 최소한 원장 아니면 부원장일 거 아니에요. 그 타이틀이. 아닌가? 뭐 아무튼 한의사 선생님이잖아. 직장에서 들은 평가를 가지고 본인의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면은 그건 절대 안 되지. 그리고 그렇게 또 의사 가운 입고 있으면 또 후광 효과가 있잖아. 그거를 본인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또 1차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어떡해. 완전히 1차원적인 해석이잖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다 들었고 그 상황에서 내가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거겠거니 하고 그거를 좀 걸러들어야 되는데 그냥 고지고대로 들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급장 떼고 붙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안 되는 거지. 광수 씨는 속상한 거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부분들을 진짜 메타인지가 되려면 조금 더 3차원으로 봐야 돼. 아, 이 사람들은 고객이니까. 이 친구들은 이 직장 내에서 일을 하니까. 또 나도 하긴 교수님들한테 못생겼다고 말 못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저 낯설 나가면 괜찮을까요? 한 표도 못 받는 거 아니겠죠? 광수 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광수 씨는 답을 제대로 yes or no 하기가 어렵게 물어봐요. 아, 저 낯설 나가도 괜찮겠죠? 낯설 나가서 뭐 계속 고독자들 먹고 그러진 않겠죠?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했어? 아유,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신데 아유, 게다가 한의사라는 직업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마 선택하는 건데 머리 아프실걸요? 그랬을 거 아니야.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어쨌건 서로 오고 가는 덕담이잖아. 광수 씨가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이 광수 씨에게는 진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듣고 왔다는 게. 그러니까 광수 씨가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어머니에게도 착한 아들이고 젊고 좋은 선생님이었다는 거는 너무나 확실한데 나는 솔로에서는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자기소개할 때 확 올라갔다가 뒤에서 단점들이 좀 부각돼 버리는 환경인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이 좀 광수 씨가 가진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광수 씨는 자기가 이제 메타인지가 안 됐었음을 또 드러내는 기다림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새로운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상철과 옥순. 처음에 옥순님, 상철 씨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상철과 데이트에서 나를 이뻐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칭찬하고 추앙하니까 그 추앙에 또 취해버렸어. 상철은 저 너무 행복해요. 원하던 사람과. 그래서 옥순 씨는 처음에는 상철 씨가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영자님 얘기를 해요. 영자님이랑은 얘기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옥순 씨 거절이야. 옥순 씨는 이런 식으로 거절이고 뭔가 부담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 이걸 누가 캐치하냐고. 이걸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영자님이랑은 얘기 못했어요? 상철은 오늘은 정말 소중한 기회라 모든 걸 쏟아볼 예정이다. 그때 이제 앞에 영자가 있었죠. 여기서 영자님 예쁘네 오늘 안 부었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저 말을 또 고지고대로 듣고 출발을 하는 거죠. 옥수님은 여기서 상철 씨와의 데이트가 좀 집중이 안 돼. 그리고 부담이 되고 여기서는. 그래서 아까는 뭐 영자님한테 얘기는 해봤냐. 영숙님 아까 어떻게 입고 나갔는지 궁금하네 하면서 뭐 영숙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영숙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옥수는 지금 머릿속에 영수가 제일 크잖아요. 영수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아까 막 영수님도 작정했다고. 나 못 봤거든 영숙님. 그러니까 옥순 머릿속에는 영수가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가 옥순 생각인 거지. 옥수는 영수가 저런 스타일 좋아하네? 저기서 옥순 씨는 살짝 영숙을 칭찬하는 영수에게 약간의 질투를 느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영수도 작정했다고 그런 말 했다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상철은 단하게 입으셨던데 근데 더 이뻐요 하면서 바로 옥순 칭찬으로 넘어왔죠. 아, 훨씬 이뻐요. 훨씬 이뻐. 달라. 급이 달라. 원래 이 상철식 멘트는 이게 누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공백이 없어. 다 젖게 만드는 방식으로 탁 분출. 훨씬 이뻐. 아, 급이 달라. 우두두두. 보자마자 깜짝 놀랐잖아. 아, 자기소개 때보다 더 이쁘던데? 자기소개 때보다 이게 더 이쁘다고? 그래서 옥수님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는 성향이냐? 상철 씨가 그렇게 고대하던 데이트였기 때문에 이거를 또 물어보죠. 옥수님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는 성향이에요? 옥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버리는 편. 광수의 부담에도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자버리고. 상철이 3순위에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어도 앞에서는 거절하려고 나름 애쓰지만 안 됐으면 일단 뭐 명분 만들기 해서 덮어버리고 자버리고. 상철은 먹는 걸로 푼대요. 그래서 옥순 씨가 장난을 살짝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장난을 영수랑 상철한테 칠 수가 있는데 광수한테는 못 쳐요. 광수한테 쳤다가는 광수 씨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도 못하고 옥순 씨를 무례하다고 여길 거야. 그래서 옥순 씨가 어떤 애교나 밝은 모습이 오히려 상철 쪽에 나와버려. 광수 쪽엔 안 나와. 광수는 불편하거든. 광수 씨에게는 말 조심해줘야 되거든. 왜냐면 이렇게 뭔가 찌르는 개그나 이런 걸 했다가는 찌른다라고만 생각해버려. 그런 장난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뭐 상철 씨는 그건 모르겠고 뭐 떡볶이랑 닭발 엄청 좋아하죠. 그러면서 상철 씨는 지금 날짜가 많이 늦었잖아요. 지금 5일차인데 첫 데이트란 말이야. 상철 입장에서는. 남자친구랑 싸우면 바로 풀어요? 회피해요? 근데 옥순 씨는 바로 푸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생각을 정리한 뒤에 푸는 편. 그러니까 옥순 씨는 갈등이나 이런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죠. 상대가 싫어하는 말 하는 것조차 싫은데 갈등을 어떻게 바로 풀겠어. 그리고 문제를 덮어놔버리는 사람이야, 옥순 씨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한 뒤. 아까 자버린다나 이거나 비슷한 맥락이 있죠. 네, 상철은 저도 비슷비슷해요. 그래? 상철 씨는 계속 말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성향 잘 맞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면서 두 사람은 데이트 장소, 카페에 도착을 합니다. 그치. 갈등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갈등의 중심에 있지. 옥순 씨의 추구미는 갈등 속에 있는 건 아니니까. 두 사람은 해바라기가 있는 카페에 도착을 해서 이런 사진을 찍고 있죠. 근데 해바라기를 보니까 옥순 씨는 이제 텐션이 올랐어요. 아, 너무 이쁘다. 사진 찍장.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면서 이응 받침을 많이 넣어가면서 신났어. 상철에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농담하고 그리고 여기 밖에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또 이 분위기에 취했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옥순 씨가 처음에 상철과 데이트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그리고 이 전날에 상철에게도 거절하고자 했었고 여기 데이트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부담감을 느껴서 영수 생각하면서 영숙님 착장 칭찬하던데 아 영수는 왜 그런 옷 스타일 좋아한가? 이런 영수 생각. 영자랑은 얘기했어? 영자 생각. 이런 거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해바라기 보고 그리고 나 좋다는 남자가 하니까 여기 취해버렸어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또 막 아우 이쁘다 사진 찍자 이러니까 상철 씨는 그런 막 애교 섞인 옥순의 모습에 너무 귀여운 거야. 막 미치겠다.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진짜로? 상철 쏟아내지 또. 미치겠다. 속마음인데 어떻게 하면서 자기가 입을 막아. 자기도 알아. 이걸 안 막으면 이게 샌다는 걸 알아. 속마음인데 어떡해. 막어. 자기도. 계속 말해. 여기서 막 옥순 씨가 그만해. 그러니까 속마음인데 어떡해. 미치겠다 하면서 막 계속 말해. 자기도 입에서 계속 샌다는 걸 알아. 말실금 상태야 지금 상철님. 옥순 씨는 자기를 이쁘게 보는 사람 이런 거를 또 굉장히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솜씨 보여드려야 되나 하면서 사진을 또 찍어줘. 서보세요 이러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내공이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열심히 막 사진을 찍어줍니다. 막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분들한테 찍어달라고 요청까지 해요. 그래서 막 다른 분들이 막 찍어주고 거기서 상철이 저희 잘 어울리나요? 저 어때요? 멋있어요? 막 하면서 오바를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엄청 신나해. 여기서 하트 모양 찍고. 이게 영자를 위해서 하는 데이트가 맞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이제 옥순과 데이트했다라고 하면서 뭐 둘이서 이렇게 하고 같이 하는데 상철 씨가 막 장난 이렇게 멀굴 가가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쁜 사진 찍고 있고 상철이 좋아하고 나를 추앙하는 이런 모습에 지금 취해버렸어. 이 시작은 거절할 마음이었거든? 이래서 내가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옥순은 저주에 걸렸어.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야. 눈앞에 이 사람들에게 멋져 보이는 것,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사람들이 멋지다고 생각할 모습을 연출하는데 너무나 자동적으로 그런 게 일어나. 그래서 이때 텐션 높게 막 두 사람은 사진을 찍고 뭐 하트만 오바겠어? 여기서부터는 옥순 씨의 텐션이 너무 올라가지고 다 오바였지. 이 데이트 나온 것 자체가 오바예요. 근데 옥순 씨는 거절을 못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명분을 상철 씨가 준 거를 그냥 덥석 물고 데이트까지 나와버렸고 이 상철과의 데이트로 얻은 게 뭐야. 영자를 위해서라는 명분 다 망가뜨려버렸고 영수랑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 될 거는 같은데 영수 씨도 떠날 가능성이 생겼었고 이거는 굉장히 본인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데이트였지. 여기서 분명히 본인은 어느 정도 데이트 나가서 텐션도 안 높고 이러면 상철도 알아듣고 그냥 떠나겠지라고 생각했잖아요. 옥순 씨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상철 씨가 계속 데이트 해봐야죠 했을 때 그래요 해봐야죠. 뭐 한번 해보고 아쉬움이 풀리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아쉬움을 풀게 하려는 사람이야? 아니지. 지금 이 상황에선 본인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거절을 안 할 명분으로만 행동해 오는 거예요. 그걸로만 영자를 위해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야겠지. 뭐 계속해서 명분 만들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리되길 바라는 거지. 이게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자버리는 거랑 똑같잖아. 아까 그런다고 했잖아. 이렇게 했을 때 상철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거를 지금은 생각도 안 해. 그래서 텐션까지 오르고 본격적으로 브런치 데이트를 시작한 옥순과 상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분위기도 좋거든요. 분위기에 취했거든. 그래서 빨리 와방. 진짜 예쁘다. 여기서 애교 철철이라고 자막에 써있어. 와바앙이라고 앙 넣었어. 제작진이 공식적으로 애교 철철이라고 인정을 했군요. 그래서 뭐 무슨 커플룩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사진 커플룩 같다니까. 카트하고 찍고 거의 웨딩 스냅이라고. 솔로나라에서 만나 따뜻한 봄날 우리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상철이 갑자기 걱정을 해. 근데 영자님 표정 안 좋은 거 아니야? 여기서 상철이 영자를 걱정하니까 옥수님은 영자님이 있는 데서 보여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상황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고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덮고 아무 관심을 안 둬버리는 방식이라. 그래서 영자 있는 데서 보여주면 안 되지. 근데 상철은 지금 영자 보여주면 안 되지라는 말을 듣고 이런 게 방송에 나올 텐데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자 있는 데서 보여주면 안 되지.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방이더라고. 옥순 씨는 좀 신나요. 밖에서 이런 날씨에 먹는 거 진짜 좋아한다. 그러면서 안 해도 될 말들을 하거든. 지금 너무 기분 좋아서 오후 데이트 걱정돼.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1순위랑 데이트를 앞두고 있으면서 그게 걱정될 정도로 지금 좋대.
이러면 상철이 오해를 하겠냐고 안 하겠냐고. 당연히 오해를 하지, 상철은. 이렇게 말을 해서 계속 쌓아두니까 상철의 마음을 정리시키려는 의도로 나왔다면서요. 그런 말도 했었잖아. 영자를 위해서 데이트를 하는 거라며. 영자를 위해서 데이트를 하는데 여기서 뭐 이런 말을 하고 하트로 사진 찍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왜 나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맞춰버리니까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 태도도 달라져. 목소리까지 달라져. 그러니까 영수와의 데이트를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감흥이 덜할까봐 걱정. 그 정도로 너와의 데이트가 좋다. 진짜로 좋아서일까? 나쁘진 않겠지. 하지만 상철이 그런 말을 원하니까. 상철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내. 옥순 씨가 이걸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절은 상대가 원하지 않으니까 못해. 힘들어해. 상대가 원하지 않는 모습. 본인도 힘들었지. 저게 컨트롤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옥순 씨가 영수와의 데이트가 감흥이 덜할까봐 걱정. 그러니까 상철이 막 덜할 거예요. 덜할 수밖에 없어. 이제 시작인데 우리는 덜해 무조건. 막 상철 씨가 또 좋아하니까 옥순 씨는 거기서 또 재밌어요. 옥순 씨는 모든 사람에게 좋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내가 영수보다 더 재밌을 거라고 이제 상철은 확신을 하고, 또 그런 상철과 텐션 높은 데이트에 옥순 씨는 또 취했어. 그래서 여기서 옥순 씨의 애교가 계속 나오거든요. 참 공교롭게도 광수는 2위인데도 이런 모습을 못 봐. 여기서 자막으로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깜따 합리당이라고 써있어. 자막으로 그렇게 써있어. 애교 가득. 깜따 합리당이라고 써있어. 제작진이 이제 확실하게 발음 기호를 적어놔 준 거죠. 그래서 뭐 배제했던 상철과 데이트가 의외로 즐거워서 다시 흔들리는 옥순이라고 하는데 안 흔들려요. 영수 앞에 가면 또 다시 원위치야. 영수가 제일 좋고. 근데 이 데이트만 보면 꼭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날씨랑 이장소랑 우리 옷이랑. 그러면서 근데 영자님이 슈퍼데이트권을 딴 상황이었잖아. 만약 영자가 데이트권이 없었어도 나를 선택했을 거야? 라는 말에 상철은 당연하죠. 어제 그랬잖아. 그 자막에 또 이게 옥순 씨를 매기는 자막이지. 영자를 위해서라도 1대1 데이트를 하기로 했던 두 사람. 이 영자가 보면 기가 차겠다. 여기 자막에 이렇게 써있어. 영자를 위해서라도 1대1 데이트를 하기로 했던 두 사람. 영자 씨는 야 나를 위해서? 야 고맙다. 고마워. 그러겠지. 그래서 뭐 상철은 뭐 무조건이지. 무조건 영자 씨가 데이트가 있던 없던 나는 옥순에게 데이트권을 썼을 거다. 이게 근데 저 명분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뭐 그나마 그래 영자를 위해서라는 명분 짜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여지가 그나마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데이트의 모습에서 옥수님이 보여주는 텐션은 어떻게 봐도 영자를 위해서란 말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빙샹 계열은 완전 아니에요. 빙샹 계열은 남이 불편해하는 소리, 남이 싫어하는 소리 되게 잘하는 게 빙샹 계열이야. 남이 불편하든 말든 웃으면서 매겨버리는 게 빙샹 계열이거든요. 절대 아니야. 뭐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 자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상철님은 제가 원래 맥주를 좋아하는데 맥주보다 더 맛있네. 근데 옥수는 항상 눈앞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말 해주거든요. 저 약간 낮술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얼핏 들으면 아 그래서 지금 나랑 술 마시고 싶다는 거야? 로 들려요. 아 지금 그러면 뭐 술 한잔 할까요? 그러면 옥순 씨는 또 그거 자기가 술 마시고 싶어서 저는 약간 낮술 좋아하는데 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맥주 좋아한다고 하니까 낮술 좋아한다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 또 상대가 그러면 우리 술 마시러 갈까요? 하면은 옥순 씨는 지금 낮인데 괜찮겠어요? 이렇게 밝은데 이렇게 밝을 때도 술 마시나 근데 괜찮나? 괜찮아요? 그럼 상대가 괜찮아요 가요 하면 하는 것도 좋은데 하면서 거절을 못해 또.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 씨가 저 약간 낮술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나랑 낮술 마시고 싶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막 상철은 갈릭 포테이토 딱 있고 맥주 한 잔 딱 하면서 옥수는 제가 만나는 남성분이 술을 아예 안 먹는 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예 안 먹는 사람 만났을 때 아, 전 술 아예 안 먹는 사람 안 돼요 라고 말 못해 또. 술 아예 안 먹는 사람 앞에서는 아, 술 아예 안 먹는 것도 좋네요 할걸? 그래서 연인이 되면 술 먹고 이런저런 속마음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하면서 또 저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사람이 좋아하는 거. 지금도 상철이 내가 맥주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런 거 좋아해 하면서 상대한테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철은 아, 잘 맞는다 이렇게 되고. 옥순 씨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맞춰지는 사람이라는 걸 상철이 모르죠. 알 수가 없지. 여기 있는 출연자들 다 서로서로는 아직은 모를 거야. 옥순 씨도 스스로가 그런다는 걸 어쩌면 모를지도 몰라. 눈앞에 있는 상대에게 잘 맞춰주는 거는 얼마든지 장점으로 쓸 수 있는 거긴 해요. 맞아요. 상철이 막 옷소매 접은 것도 원래 다 펴져 있는 거죠? 똑같아. 나도 접었는데. 야 나도 접었는데? 어떻게 셋이 어떻게 좀 친구 할까요? 야 재밌다. 어떡하냐. 막 상철은 막 이것까지도 막 공통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맞다고 그렇게 느끼고 상철은 이 시간이 너무 값지고 소중하네요. 엄청 편안하다. 엄청 편안하지. 옥순 씨는 상대가 원하는 거를 보여주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옥순 씨를 광수 같은 분은 굉장히 특별하게 여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난 27 영수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옥순 씨의 이런 모습을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을 거야. 왜냐면 그렇게 훌륭한 분 앞에서는 다 옥순 같은 눈빛을 했겠지. 옥순처럼 재밌어 했겠지. 이 사람의 얼굴을 뭐 11영철이나 27영수나 이런 분 앞에서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옥순의 이런 모습은 인생에서 이런 미녀가 나에게 이렇게 미소를 보여주다니 처음이야.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내 목숨을 바치겠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철에게는 옥순 씨가 굉장히 특별히 편안하다로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속내를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계속 웃는데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은 뭘지
궁금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상철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이 사람은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저 마음이 진심일까? 그게 궁금해요. 이번에 낯솔 사기만 해도 다들 연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옥순 씨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영수가 잘한 거지 옥순 씨는 좋아도 좋고 싫어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짜 속내를 듣긴 진짜 어려워. 그래서 상철이 그래도 제가 선택해줘서 좋았죠? 그래도 광수 같은 질문하고 앉았네. 제가 선택해줘서 좋았죠? 그러면 아니요라고 하겠어? 근데 옥순 씨는 거기다가 한술 더 떠. 너무 나 지금 숙소 가기 싫다니까? 영수랑 데이트하기 싫어요? 나 여기 낮잠 자고 싶어. 여기서 돗자리 펴놓고. 그치? 아우 다른 기수에서 돗자리 펴놓고 그러고 있었잖아. 딱 27기네. 그거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자꾸 한술을 더 뜨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막 시간 가는 게 아쉽고 오늘 이렇게 날씨가 도와줘가지고 상철은 이렇게 예쁜 사람과 소중한 사람과 같이 먹어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옥순 씨가 한술 더 떠 또. 나 못 먹겠어. 여기서 상철이 우리 누나가 왜 이럴까? 몰라. 약간 데이트하는 느낌 나니까 잘 못 먹겠다. 이렇게 계속 한술을 더 떠나. 이게 다 영자를 위해서라니. 상대가 바라는 거 그 이상을 보여주는 항상 그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황희 옥순 정승님이세요. 누구에게도 이소가 일을 잘한다 저소가 일을 못해요 말하지 않고 모든 소합해서 너도 잘한다. 그래 너도 옳다. 그렇게 항상 그 고객이 원하는 거를 주는. 나랑 데이트한 거 좋아? 돌아가기 싫어? 나는 더 돌아가기 싫어. 나는 데이트하는 느낌 나서 잘 못 먹겠다. 난 돗자리 피고 싶어. 너랑 데이트도 좋다.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영수와의 데이트도 좋을걸? 근데 물론 이제 영수에게는 좀 질투작전도 쓰고 오히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철은 옥순 씨가 계속해서 한수를 더 뜨니까 야 나 아까 웨딩 스냅에 뻑 갔다니까 마탱이 갔어 지금. 너무 이뻤죠 진짜. 바라보는 것도 되게 이뻤는데 그래서 막 그 사진 너무 이뻤다고. 막 그러니까 옥순 씨가 이따 가서 영자님 있을 때 눈치 없이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그냥 지금 당장 눈 가리고 아웅이야. 지금 당장 덮어놓을 뿐이거든요. 아니 영자님한테 눈치 없이 말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찍지를 말았어야지. 이따 눈치 없이 말하지 않으면 그건 뭐 영자만 바보 되는 길 아니에요. 그럼 상철도 내가 하겠어? 저 눈치 빠른 사람이에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래 여기서 남자들 중에서 눈치가 5번째로 빠른 사람이죠. 여기서 뭐 영자 있을 때 뭐 눈치 없이 말하지 마. 영자를 위해서군요. 영자를 위해서 하는 데이트니까. 근데 뭐 눈치 빠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데이트권 쓴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데이트권 쓰지 말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 공개 데이트 신청으로 난감해져서 옥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멋있고 보이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비판을 듣는 거. 그게 옥수님은 싫은 거지. 근데 상철은 그래서 어제 영자랑 풀려고 했는데 안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어쨌건 영자 씨 얘기를 뭐 둘이서 주고받거든요. 근데 옥순 씨는 또 장난을 쳐요. 영자라는 힘든 현실이 있잖아요. 옥순 씨는 뭐 그걸 잠깐 잊어버리고 또 거울 보여줄까? 해놓고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장난 쳐. 그냥 또 장난치고 또 꽁냥 되는 걸로 돌아갔어. 이건 뭐 실제로는 꽁냥 아니지. 상철을 혼자만 꽁냥이라고 생각하지만 서로 막 거울 보여주는 척 사진 찍고 아니 뭐야 막 하하하 못 따라하겠다 상철은.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방송 나가면 다 보여주는 거를 지금 본인들이 뭐라고 있는데 그러면 저 사진은 대체 뭘 어떻게 쓰려고 했던 거야? 저 사진은 지우기 위해 찍은 건가? 아니면 그냥 개인 소장하려고? 이날을 추억하기 위해서? 뭐야 난 진짜 이걸 왜 찍은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물론 알죠. 옥수님은 그 사진 찍히는 그 상황 나를 이쁘게 보고 나를 추앙하고 이쁜 사진이 나오는 그게 좋은 거지. 근데 그 이쁜 공간에서 이쁘게 나오는 사진 아니 근데 그것까진 이해하겠어. 근데 상철 씨하고 하트까지는 할 필요 없었잖아. 영자를 위해서구나. 모든 거에 대답은 영자를 위해서. 그렇게 막 상철은 막 웃고 이런 장난치면서 막 꽁냥대요. 상철은 아쉬워. 아 진짜 하루밖에 안 남았다. 하루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둘이서는 커플 셀카 찍으면서 여기서 옥수님은 손하트를 하고 찍어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또 커플 셀카를 찍어. 아까 하트하고 찍고 했었잖아. 여기서는 옥수님은 항상 눈앞에 있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일단 디폴트인 사람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순간 생각이 나는데 이 상황에서 사진 찍는 사람과 상철이 먼저 얘기했어. 저희 잘 어울려요? 하면서 사진 찍는 사람은 막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어. 그 상황에서 더 이쁜 사진, 더 다정한 사진을 만들어내는 게 사진 찍는 사람의 요구사항일 거라고. 그 상황에서 요구사항, 그 상황에서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춘 것 같아. 근데 왜 영자 욕구는 안 충족시켜주는지. 영자 욕구 생각해봐. 영자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영자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영자랑 있을 때는 영자 욕구를 충족시켜주죠. 정확히는 욕구가 아니지만 영자가 생각하는 멋진 옥순의 모습을 옥순 씨는 충족시켜주지. 어떻게? 나는 단호했어. 영자야, 난 단호했어. 그 자리에서 밤에 셋이서 얘기할 때 영자 앞에서 얘기하잖아. 나는 얘기했는데? 상철 왜 그러지? 나는 얘기했는데? 난 1, 2순위만 만난다고 했는데 그걸 모를까? 영자 앞에서 얘기했어. 영자가 생각하는 멋진 옥순을 옥순 씨는 맞춰줬어. 영자에겐 안 그랬나? 아니야.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영자 앞에서도. 이해 가죠? 그게 옥순 씨가 그래서 이게 기술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둘이서 셀카 찍으면서 막 소나타하고 이런 걸 보면서 송혜나 씨도 야 저게 마음이 없는데 저게 가능한 거야? 휴대 2장 오전 오후 막 이러면서 막 화이팅하고 막 바쁜 옥순 그러면서 슈퍼데이트 기념 브이로그도 찍고. 근데 이제 상철은 옥순과 데이트를 하면서 아 이제 보내려니까 걱정돼. 아 영숙이 보낼 걱정된다.
근데 여기서 옥순 씨는 한술 더 떠 항상. 영자랑 데이트 또 나가야 되니까 약간 복잡하지 않아? 상철이 엄청 복잡하지. 그러니까 옥순 씨도 그치 나도 약간 난 너무 좋아서 문제야. 그치 결국 맞추는 것도 자기 욕망 때문이긴 하지. 그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게 한편으로는 결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결핍과 욕망은 표현은 반대에 있지만 실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옥순 씨는 항상 여기 한술 더 뜨잖아 지금. 이게 안 좋았으면 오후 데이트에 부담감이 없을 텐데 영수와의 데이트가 부담될 정도로 상철과의 호감도가 막 그러니까 상철이 지금 그런 심정이야? 옥순 씨는 그냥 여러 생각도 들고 약간 이제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하네. 데이트가 끝나가니까 영수 생각하니까. 근데 뭐 여러 생각도 들고 오는데 상철도 나랑 똑같아 진짜. 상철이 즐거웠다. 맞죠? 옥순 씨는 아쉽당. 상대가 원하는 거에서부터 왔다 갔다 해. 거기를 중심으로 오가. 거절은 상대가 원하는 거에서 많이 다른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절까지 내려가기가 힘들어. 그래도 해야 될 건 하겠지만 뭐 정말 안 하면 뭐 큰일 나는 거야 하긴 하겠지만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카페 사장님에게 꽃을 받아요. 또 오기 전에. 카페 사장님이 해바라기를 주거든요. 옥순 씨랑 가장 어울리지 않는 꽃을 골라주세요. 해바라기. 그랬을 텐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야 상철아 네가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상철 씨가 주면 되나요 지금? 상철 씨가 주면 안 되는 상황이지. 본인도 곤란해지지. 근데 옥순 씨는 내가 상철에게 꽃을 받았어도 영수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아. 내가 영수를 좋아하니까. 근데 저게 영자한테는 또 미안한 일이잖아. 영자한테도 숨기고 싶잖아. 사장님의 해바라기가 정말 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심었네요. 옥순 씨가 해바라기를 받고 옥순 씨가 상철 네가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신났어. 그러니까 저런 말은 뭐 신나서 농담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뒷감당이 안 돼 지금. 영자한테는 거짓말만 하는데 그게 맞춰준다고 할 수 있나? 계속 말하잖아. 아까 처음에도 예시를 들었잖아요. 이게 이 사람 앞에서 멋진 나를 연출하는 과정에서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멋진 모습의 맥락이 다르니까 거짓말로 된다고. 한자 선생님 앞에서 한자가 제일 좋아요. 한자를 제일 잘하는, 제일 좋아하는 멋진 나. 영어 선생님 앞에서는 영어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멋진 나. 여자애들 앞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걸크러쉬 멋진 나. 그거를 그 앞에서마다 연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것처럼 보이겠지. 거짓말처럼 되기도 하고. 맞춰준다고 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랑 다르고 맞춰준다는 거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멋진 모습을 연출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맞춰준다는 표현에 좀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충실한 거지. 어떤 추구미로 볼 수 있겠지. 여자들 사이에서는 난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계속 미달리는 남자가 있어. 광수 나는 머리론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 사람 나를 너무 좋아해. 하지만 이 사람 예의 바르지 않게 해서 나는 불편했어. 딱 그런 거지. 자기에게 맞추는 거는 내가 기준이 있어서 고정돼 있어야지. 그 앞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맞는 거지. 물이 컵에 맞추나 컵이 물에 맞추나. 물이 컵에 맞추는 거잖아요. 컵이 원하는 모양으로 물이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컵에 담긴 물과 주전자에 담긴 물은 주전자에 담긴 입장에서 물이 주전자 모양이고 컵에 담긴 입장에서 물이 컵 모양일 텐데 주전자는 물이 주전자 모양인 줄 알았어. 나랑 모양이 똑같네? 컵 입장에서는 물은 나랑 모양이 똑같아? 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누가 어느 쪽에 누가 뭘 맞추는 거겠어. 근데 컵이랑 주전자는 물을 알지 못하는 거죠. 물을 알지 못하는 거야. 물은 그 상황에서 자신을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멋진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상대에게 맞춰둘 뿐 그 사람의 모습은 아닌 거지. 조작이 아니지. 왜냐면 그 자신이 원하는 의도대로 상대를 바꾸지 않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상대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도록 만드니까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작은 그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야 조작이에요. 근데 지금 옥순 씨는 오히려 그 본인의 발작 버튼에 스스로가 조작당하는 느낌이야.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작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타인을 조작하고 이런 쪽은 실은 다른 기수에 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은 하진 않았어. 근데 지금 옥순 씨는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조작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조작은 내가 의도를 통해서 상대 머릿속에 예를 들어서 28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작의 개념을 넣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놓고 나오거든. 그거는 상대의 생각을 내가 의도적으로 바꿔. 근데 이번에 옥수님은 컨트롤이 안 돼. 근데 물론 어떤 면에서 조작이라고 느껴지는지도 알겠어. 왜냐면 옥수님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게 만들지 가장 좋은 사람으로 보게 만들려는 거에서도 출발하니까 상대 생각을 조작한다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빠졌어.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 통제가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지. 처음에는 옥수님은 이 데이트를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처음에는 이 데이트 영자 얘기도 했다가 영숙을 칭찬했던 영수 얘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시작했는데 여기 와서 통제가 안 돼. 해바라기 막 하고 막 하트하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거 완전 웨딩 스냅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막 찍으니까 신나가지고 하트 해버린다니까. 거기서 무슨 조작이 있어. 그건 조작이 아니야. 제가 17순자님도 아까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리긴 했는데 17순자님의 강화 버전이라고 할까?
그래서 숙소 갔는데 영자님 있으면 바로 사장님이 꽃 줬다고 할 건데, 그러니까 옥수님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꽃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수가 보이면 아무 말 안 하고 장난치고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옥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 옥수님의 욕망과 두려움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봐야 돼. 만약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두려운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길 바라는 굉장히 높은 기준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영수에게 너무나 사랑받고 싶지.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멈추질 못해. 영수에게 질투작전을 하고 싶으면서도.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맞추는 거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옥순 씨는 그 정도가 과해요. 거절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맞추는 그 장점을 잘 유지하면서 장점으로만 쓰려면 거절할 걸 잘해야 돼. 그리고 문제를 덮어버리면 안 돼. 저도 옥순 씨를 보면서 깨달아요. 그 장점을 잘 쓰기 위해서는 거절할 거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덮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 두 가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옥순 씨는 장난을 치고 그러려고 하는데 지금 본인은 굉장히 수동적이거든. 그리고 남들이 나한테 뭔가를 챙겨주고 이런 거는 당연해. 받는 건 당연해. 근데 지금 주는 거라고는 질투작전이야. 이렇게 되면 나이 든 사람하고 연애하는 건 쉽지 않아요. 남자도 나이가 들면 에너지를 너무 뺏기는 연애를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돌아오면서 상철은 너무 좋았어요. 옥순도 나도 진짜. 항상 지금 옥순님은 상대가 바라는 멋진 모습으로 계속해서 한술 더 뜨는데 1, 2순위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의 랜덤 데이트는 좋은 사람과 좋은 밥을 먹는 시간을 보냈다. 이성적인 감정 뭐 전혀 없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영호가 옥순과의 텐션을 바라지 않았거든. 영호가 이성적인 감정이 없었거든. 그래서 영호에게 맞출 게 없었거든. 근데 상철은 바랬거든. 상철이 바라는 멋진 옥수는 이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자였단 말이에요. 잘 보이고 싶은 대상의 남성 한정 같은 그게 아니라니까. 여자들한테도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여자들 앞에서는 굉장히 단호한 척, 쿨한 척, 깔끔한 척 하잖아요. 다 모든 상황에서 그런다니까. 그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나온다니까. 여자들 앞에서도 솔직히 되게 심하지. 여자들 앞에서 딱 그 단호하게 나 말했는데?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영호처럼 편한 느낌의 데이트일 줄 알았는데 외려 상철과의 데이트 좋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옥순이 상철에게 나는 진짜 너랑 데이트 좋았어 라는 그 한술 더 뜨는 말에 신빙성 근거로 나는 옥순 씨가 여기 상철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나 이성적 호감 없으면 이렇게까지 행동 안 해. 상철 너랑 데이트가 진짜 좋았어. 내가 그렇게 멋진 영호랑도 호감 없으면 나 아무렇지도 않았어. 너한테는 진짜라니까? 이거야 지금. 상철이 원하는 말에 플러스 알파. 그래서 복잡하구만. 그래서 상철 씨가 물어봅니다. 이 데이트로 인해 저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는지. 그냥 이 옥순 씨 대답은 알겠어. 이제 어느 정도 이분들을 계속 해석하다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해. 그렇죠. 데이트 전이랑 비교하면 호감도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상대 말에 일단 수긍하고 상대가 원하는 거를 들려줘. 그렇죠. 호감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상철 씨는 진짜 올라간 줄 알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옥순 씨가 의도한 거짓말이 아닌 건 알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짓말과 다름없어. 호감도가 올라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그래서 옥순 씨가 상철 씨 선택할 거예요? 선택 후보로는 두고는 있어? 아니거든 지금. 순위 변동조차 안 됐을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 없어. 그냥 데이트가 재밌었어. 그거에 대한 보답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 씨의 말이 거짓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짓이나 마찬가지지. 왜냐면 상철은 호감도가 올라갔다고? 그럼 고민을 좀 해봐야 되나? 영자 씨가 너 이제 나랑 끝이야 했을 때 어쩔 수 없지. 옥순도 호감도 올라갔다 오니까 그쪽에 올인하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마지막까지 영자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거야. 그래서 상철 씨는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죠.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안 했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가치관이 비슷하구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가 옥순 씨가 가진 위력이죠. 옥순 씨가 가진 강점.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광수가 3위가 됐을 수도 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애초에 의미 없는 숫자들이야. 옥순 씨는 영수 이외에 다른 남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광수보다 상철이 더 편한 데이트 상대였던 건 맞아. 광수 씨는 재미없고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광수 씨는 직업이 좋거든. 그치. 이 인터뷰, 상철이 하는 인터뷰는 영자에게 끝이라는 말을 듣고 난 후겠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가치관이 비슷하구나. 단체로 있을 때보다 애교도 엄청 많고 단체로 있을 때는 광수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너무 헷갈려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영자와의 데이트에서 영자가 끝이야 했지만 영자에 대한 선택지가 남아있는 건가? 영자 씨가 끝이라고는 했지만 상철 씨가 영자 마음을 돌리나? 영자의 마음은 언제든 돌아가고 싶죠. 영자가 바라는 건 뭐야? 상철과 안 보는 거야? 아니지. 상철이 나만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만약 상철 씨가 영자에게 만약 그런 방향으로 설득한다면 또 알 수 없기는 해. 영자가 가장 바라는 건 상철이 나만 바라보는 거지 상철이 나를 안 바라보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또 어려워진 건 영자 씨는 여기저기 공표해버렸어. 영자 씨는 나는 상철 이런 식이면 안 만나 공표해버렸거든.
그래서 영자 씨가 조금 신중했어야 되긴 하는데 상철의 한숨으로 끝난 인터뷰였고요. 옥순 씨도 인터뷰를 합니다. 옥순 씨, 공기부터 온도 모든 게 좋았대. 상철의 감탄만 하는 대화 말고는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는 처음이었는데 감탄만 하는 대화 뭐야? 아 너무 이쁘십니다. 아 미소가 진짜 이쁜데. 아 이 칭찬 누수, 이 말 누수 상태. 그런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좀 대화다운 대화를 했는데 대화하면서 좋았대. 사진 속의 그림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우리라고 묻고 거기서 웨딩 스냅 같이 사진을 찍고 이러면서 본인도 그 순간에 취해가지고 좋은 마음이 올라왔어.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내심 불안해진 거죠. 영수와의 데이트가. 이게 옥순 씨는 정말 스스로도 속이네요. 상철과의 데이트가 아무리 좋다 한들 본인이 영수보다 상철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지.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 그렇게 또 돌아옵니다. 돌아오니 광수 씨는 누워있죠. 광수 씨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 무기력한 상태야.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옥순 씨 나가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본인은 여기 혼자 있어야 되는데 숙소에 있어야 되는데 옥순 씨는 2번이나 데이트 간단 말이야. 그래서 옥순님도 매력 장난 아니네. 막 하면서 막 상철 씨가 옥순 씨 칭찬하니까 광수는 씁쓸해. 아 진짜? 또 상철 씨는 옥순 씨 말을 또 고지고대로 전해. 이거 지금 벌써 최소 2번째거든요. 옥순에게 들었던 말 그대로 광수한테 와서 전해. 저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냐? 또 상승했다고 하더라고. 막 이러면서. 이 전에도 광수와 마음이 어느 정도 차이냐? 별로 차이 없다고 하더라고. 똑같이 그대로 전해. 근데 그 와중에서 옥순 씨의 눈앞의 사람에게 맞추기 전략에 괴리가 일어나. 충돌이 일어나. 약간 어떤 블랙홀 같은 거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논리가 다른데 그게 충돌하는 지점이 블랙홀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상철 세계에서의 옥순어와 광수 세계에서의 옥순어가 다른데 이 두 개가 충돌하는 지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미지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철은 바로바로 와가지고 광수한테 얘기를 해버리거든. 광수한테 또 얘기해놓고 광수님 표정 안 좋아졌어? 얼굴 왜 이렇게 창백해졌냐? 이러. 광수는 하루 종일 누워있어서 부은 거야. 지금 광수는 그렇게 누워있고 상철은 자기가 광수 속 뒤집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 일어나죠. 그렇게 또 옥순의 복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철은 광수만 안 좋은 일 있어? 뭐 광수 왜 그래? 근데 옥순이 나 호감이 올랐다 하더라고. 상철 씨도 진짜 너무 애 같은 면이 있어. 해바라기 꽃을 들고 복귀. 저기서 이렇게 나 좋다는 사람이랑 만났다? 약간 이런 저 해바라기 꽃 자체가 조금 어떤 훈장 같은 느낌이 있지. 상철이 광수 앞에서 허세는 아니지. 본인이 믿고 있는 거죠. 옥순 씨가 해바라기 꽃을 들고 복귀하니까 순자님이 상철님한테 꽃 받았어? 막 이렇게 하고 막 놀라거든요. 그때 옥순님이 대답을 안 해. 물론 여기에서 영수님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지. 상철에게 꽃을 받은 척 해버려. 옥순이 놓은 덫에 걸린 영수가 돼버렸지. 그래서 영수는 까칠하게 해바라기 이건 뭐야? 근데 옥수는 글쎄용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막 마음이 아프고 나 때문에 질투내는 저 사람. 이것도 옥순 씨가 생각하는 막 그런 사랑을 받는 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막 질투하고 나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나. 너무 멋져. 옥순 씨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 이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물론 추금이지만 그 사람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할 옥순 씨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여기서 필터가 여러 가지가 지나가는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필터는 어쨌든 아이가 생각하기에 어른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아이의 모습을 스스로가 연출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멋진 모습인데 그 기준이 상대에게 달려있어. 내가 생각하는 이 자리에서 제일 멋진 나는 뭐야.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글쎄용. 근데 이제 영수 진짜 말을 아끼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27 상철 뭐 이런 분들이었으면 여기서 진짜 끝났지. 정확히 저주는 한 가지인데 눈앞의 상대가 원하는 그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연출해버리는 것. 근데 이제 그 원리에 의해서 파생되는 것들이죠. MC 스퀘어 같은 거죠. 단순하지만 우주의 법칙 같은 거지. 그래서 상철 어땠냐? 재밌었어요. 이제 영수는 상당히 신경 쓰이죠. 재미는 있었겠지. 현숙님이 물어봐요. 해바라기는 왜 사준 거예요? 시내 갔어요? 근데 여기서 옥순 씨는 영수가 있으니까 몰라용이야. 이게 대답이. 영수는 와 잘한다 옥수님. 방송쟁이야. 근데 이런 게 영수한테는 칠 수 있는 장난이거든. 광수한테 이런 거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지. 끝까지 해바라기 정체를 말하지 않고 영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근데 질투 작전은 어렸을 때는 보통은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불꽃이 꺼지지 않아. 그래서 어렸을 때 질투 작전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인데 나이가 들면 그 질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힘들 때 사랑을 꺼버리는 방법을 알아요. 그 사랑이 컨트롤이 되거든. 이런 연애는 뭐 힘들겠다 하고 접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옥수님의 이런 방식은 나이가 든 분들과의 연애에서는 조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옥수님은 그쪽에 가까운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수보다 어린 여성분들이라면 그 방법을 쓰려면 쓸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아니지. 서로가 힘드니까. 그렇게 영수의 질투를 충분히 유발을 하고 옥순 씨는 상철을 찾아와요. 상철 영자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사람들이 이거 상철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영자한테는 말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굉장히 착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영자한테 내가 대신 말해줄게. 우리 아무 일도 없었다고 내가 말할게.
가끔 그런 애들 있어. 위장 여사친, 위장 남사친 이런 애들이 밤새 내 애인이랑 놀았대. 근데 걔한테 전화가 와. 위장 남사친이라고 하자. 내 입장에서 전화를 받아. 위장 남친. 철웅 씨죠? 우리 어제 아무 일 없었습니다. 씨발 뭐라는 거야. 바로 끝나는 거지. 둘 다 끝나는 거야 이러면. 이게 굉장히 생각해준다고 전화를 하는 거거든. 옥순도 영자한테 내가 말할 테니까. 근데 저 얘기를 광수가 누워서 듣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영자한테 내가 말할 테니까 상철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하고, 광수한테 광수님 좀 이따 영수님이랑 갈 것 같은데 갔다 와서 얘기해요 하고, 광수도 뭔가 단돌이 하고 가는데 광수가 그냥 이따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옥수는 그냥 광수가 원하는 거 줬어. 그리고 영수랑은 어쨌건 데이트가 예정돼 있으니까 무산될 수는 없거든. 옥순 생각에선. 그러니까 일단은 질투를 유발하고 나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옥순 씨의 질투 유발 작전은 뭐 장난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옥순 씨가 하고 있는 이 질투 유발 작전을 광수가 누워있는 앞에서 상철에게 동조를 요청했고, 영자에게 와서 영자에게도 이 부분을 얘기했어. 이런 게 옥순 씨가 진짜 애 같구나라는 게 이런 부분이야. 영자를 그렇게 생각하고 영자 눈치가 보였는데 이거 상철이 준 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꼭 위장 남사친이 얘랑 실컷 뭐 술 먹고 밤새 놀다가 다음날 전화해주는 뭐 그런 얘기야. 위장 여사친이 대신 전화해줘가지고 누구씨 저랑 아무 일 없었고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에요. 이게 더 짜증나거든. 애초에 그런 일을 안 만들어야지. 뭐 착한 척이야 전화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척. 괜히 또 끼어들고 또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영자한테 카페 사장님이 준 거거든. 혹시나 오해하지 마.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야 상철한테 받았어요? 했는데 내가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이랬거든. 영자님은 알고 있어요. 영자님은 모른 척해. 영자는 모른 척해 그러는데, 그러면 영자는 저 꽃을 상철이 준 척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자의 입장에서는 옥순 씨 장단에 맞춰줘야 되는 게 됐어. 옥순이 영수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상철이 너에게 꽃을 준 것처럼 영수에게도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너에게 꽃을 준 척 해줘야 되는구나. 가 영자 관점이에요. 광수는 저렇게 꽃을 받은 척하면서 영수와의 데이트를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게 눈앞의 상대한테 맞춰주는데 결국 내가 돋보이는, 내가 추구하는 모습을 추구하면서 맞추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상대에게 맞춰주는 그런 맞춤이 아니라 상대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 모습을 내가 보여지고 싶어서 맞추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게 돼버려. 상대를 위한 맞춤이랑은 다른 거야. 근데 이거는 영자 씨에게는 굉장히 무례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자 씨가 상철이 옥순에게 저렇게 휘둘리고 옥순에게 이용되는 저런 상황이 상철 더 답답하지. 옥순이 이러는지도 모르고 상철이 영수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상철한테도 거짓말해주세요. 영자한테도 거짓말해주세요. 지금 옥순 씨는 눈앞의 상대한테 맞춰주는데 영수에게 어떤 질투를 유발하기 위한 거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기까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광수는 혼자 마음이 어때? 광수는 혼자서 데이트 나가는 옥순을 지켜보고 있죠. 광수는 잘 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좋은 방향으로 무언가 흘러갔길 바랄 뿐. 근데 결과적으로는 광수 씨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죠. 옥순과는 잘 안 되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알아볼 거야 하면서 시간을 끌고, 남자들은 애가 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옥순 씨가 그렇지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어요. 영숙 씨가 뭐 알아본다고 하고 그랬나? 지금은 뭐 영철도 알아보고 있으니까 영호가 애가 타는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지. 정숙 씨 애 태우지 않지, 순자 씨 애 태우지 않지, 영자 씨 애 태우지 않지, 현숙 씨 애 태우지 않지. 그러니까 광수는 남자들은 다 애가 타고 여자들은 알아볼까 하면서 시간을 끌고, 이것도 본인 기준에서 말이기는 해요. 맞아. 광수 입장에서는 저게 지금 옥순 씨가 영수의 질투 유발을 위해서 상철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를 아까 누워서 들었는데, 영수에게 이미 마음이 저렇게 커졌구나, 저런 장난도 치고 그럴 정도로 커졌구나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광수 씨는 그렇게까지 2차원적인 생각은 못하니까. 광수는 근데 저는 상황이 반대였으면 그렇게 행동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답을 미루는 옥순의 태도에 호감도가 살짝 내려갔다. 근데 그래도 아직 데이트 다녀왔는데 의외로 제가 1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열린 마음으로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열린 결말 나버리면 이거, 근데 열린 결말이 나진 않을 거예요. 옥순 씨가 영수를 많이 좋아하거든. 그렇게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